이 세계에 흩어진 아인종들 때문에 라그 마을은 끊임없는 전란에 휩싸여 있다. 마을 병사인 카이는 친구 만소와 힘을 합쳐 고릴라 괴수 중 한 마리와 맞선다. 하지만 우정의 힘으로도 그를 구할 순 없었다. 카이의 전투력은 그야말로 제로니까. 결국 카이는 궁지에 몰리고 만다. 틀림없이 그 자리에서 끝장날 뻔한 절체절명의 위기. 하지만 최후의 순간 아라가 고릴라를 쓰러뜨린다. 토지신의 축복을 받은 마을의 수호자답게 그는 단연코 최강의 전사다. 무시무시할 정도로 가볍게 고릴라들을 썰어버리던 그는 마침내 고릴라 수호자 앞에 선다. 이 최강의 고릴라라면 아라라도 고전할 거라 생각하겠지만 단 몇 초 만에 녀석을 반으로 쩍 갈라버린다. 고릴라들을 모두 처리하자 병사들이 녀석들의 배를 가르기 시작하고 누군가 아라에게 수상한 액체가 담긴 통을 건넨다. 상서림 없이 액체를 들이켜는 아라. 직후 그의 몸이 붉은 오라로 휩싸인다. 이것이 바로 신석이다. 그 안에 액체를 마시면 근력과 영역이 폭발적으로 상승한다고 한다. 그럼 분대 전원이 하나씩 마시고 다 같이 강해지는 게 이치에 맞겠지만 현실은 달랐다. 규율상 일반 병사들은 아주 작은 물방울만큼만 마실 수 있기 때문 병사들이 각자 한 방울씩을 받아 마시고 카이 역시 한 방울만으로도 영역이 솟구치는 걸 느낀다. 그는 만소에게 고개를 돌려 조금만 더 마실 수 없는지 묻는다. 하지만 슬프게도 그는 말단 보병일 뿐 신석 하나를 통째로 마실 기회 따위는 영영 없다. 규율에 따라 거의 모든 신석은 아라 같은 수호자에게 돌아가야만 한다. 그래서 아라는 이미 터무니없이 강함에도 계속해서 더 강해지고 일반 병사들은 처참할 정도로 낮은 전투력에 머물러야만 한다. 수준이다. 그런데도 이 시스템에 의문을 품는 자는 아무도 없다. 마을로 돌아오자 고릴라 토벌을 축하하는 성대한 연회가 벌어진다. 하지만 연회장에서도 음식은 계급에 따라 엄격하게 나뉜다. 강력한 전사들과 족장의 자식들이 고기와 술을 독차지하는 동안 카이 같은 말단 보병들은 초라한 수프 한 그릇으로 배를 채워야 한다. 솔직히 수프 맛이 나쁜 건 아니지만 카이도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 미칠 지경이다. 아쉽지만 말단 병사로 남아있는 한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뼈를 깎는 훈련으로 강해져서 계급을 올리겠다고 굳게 다짐한다. 연회가 끝나자마자 밖으로 나간 카이는 전력을 다해 훈련을 시작한다. 하지만 하루 종일 제대로 먹은 게 없으니 힘이 날 리가 없다. 그는 지금 당장 주먹밥이 미치도록 먹고 싶다고 소리친다. 그 순간 만소가 나타나 카이에게 주먹밥이 대체 뭐냐고 묻는다. 카이도 그 단어가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른다.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머릿속에 떠올랐을 뿐이니까. 그래도 주먹밥이 엄청나게 맛있을 거라는 확신만큼은 지울 수 없다. 카이의 마음을 짓누르는 무언가. 그가 죽은 전사들을 기리는 마을 언덕을 가리킨다. 그 언덕은 가족을 남기고 떠난 병사들을 위한 곳으로 슬픔에 잠긴 유족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하지만 반대편에는 완전히 방치된 채 슬퍼해줄 사람 하나 없이 죽어간 이들의 버려진 무덤으로 가득한 언덕이 있다. 그 누구도 이 잊혀진 땅을 돌보려 하지 않는다. 그 같은 고아들은 죽으면 저런 곳에 묻힐 운명이다. 찾아올 사람도 없이 마을에 존재했다는 흔적조차 남기지 못한 채. 그래서 카이는 더 강해지고 싶은 거다.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때까지 끈질기게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선 쥐꼬리만한 배급량을 씹어삼키며 누구보다 독하게 훈련하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살아남으리란 보장이 없다. 전투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특별한 이점, 숨겨진 힘이 필요하다. 그게 뭔지는 아직 전혀 모르겠지만 바로 그 시각 성에서는 아라와 그의 여동생 조제가 아버지의 방으로 향하고 있다. 아라는 조제에게 자신처럼 전투에 나갈 일도 없으니 전쟁 브리핑 따위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한다. 그래도 조제는 자신도 마을을 지키는데 보탬이 되고 싶다고 맞선다. 하지만 아라는 족장 가문에 따른 싸우는 법을 배울 필요가 없다며 단칼에 무시한다. 그녀가 아무리 간청해도 절대 허락할 기미가 없다.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전장에 나설 수 없다는 불합리함에 조제는 분통을 터뜨린다. 창밖으로 카이와 만소가 웃으며 대련하는 모습이 보이자 온 세상이 그녀를 비웃는 것만 같다. 나이도 많고 실력도 월등한 만소가 여유롭게 카이를 압도하고 카이는 훈련 내내 필사적으로 방어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다. 만소는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절대 실력이 늘지 않을 거라며 카이에게 일침을 가한다. 카이가 마침내 공격을 시도하지만 그 바람에 빈틈을 활짝 드러내고 만다.
만소가 즉각 반격하며 카이를 바닥에 쳐박고 카이의 머리가 땅에 세게 부딪힌다. 그 충격으로 심한 뇌진탕을 일으킨 순간 일본에 살았던 전생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밀려든다. 가물거리는 의식 속에서 그는 한 가지 단어를 떠올린다. 바로 마법. 하지만 마침내 깨어났을 때 그는 마법이 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한다. 이 세계엔 그런 단어조차 없으니까. 카이가 이런 기묘한 기억을 떠올린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게다가 이 세계엔 그런 환영을 보는 사람들이 꽤 있는 모양이다. 하지만 카이는 그걸 남들에게 떠벌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이다. 기억 덕분에 주먹밥이나 마법 같은 걸 알게 됐지만 여긴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어차피 마법은 일본에서도 옛날 이야기에 불과했으니까. 그래도 만약 진짜로 마법을 쓸 방법이 있다면 다음 전투에서 엄청난 활약을 할 테고 그럼 단숨에 신분 상승이다. 한편 성에서는 족장이 이웃마을의 서신을 막 받아들었는데 오크들의 습격을 받고 있다고 한다. 두 마을의 동맹 협정에 따라 반야 사람들은 당장 출진해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 족장은 고릴라들과의 전투 후 병사들이 쉴 틈도 없이 다시 전장에 나가야 한다는 사실에 몹시 언짢아한다. 하지만 아라는 병사란 마을을 위해 이리저리 구르다 죽는 게 의무라며 불평할 자격이 없다고 쏘아붙인다. 그럼에도 족장은 병사들 역시 마을의 일원이며 그들을 한낱 소모품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충고한다. 다시 박사, 카이는 머릿속을 맴도는 마법 생각에 도통 잠을 이루지 못한다. 만소는 그가 뭔가에 신경 쓰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 카이는 별일 아니라고 하면서도 허공에서 불을 만들어내는 꿈을 꾸었다고 털어놓는다. 아무리 이상하게 들려도 만소가 바보 같다고 비웃을 줄 알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만소는 예전에 비슷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고백한다. 마을에 찾아왔던 어느 기이한 여행자의 이야기였다. 그 남자는 불을 피우고 싶어 했지만 불쏘시개가 전혀 없었다. 보통이라면 제대로 된 도구 없이 불을 피우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그 남자는 손가락을 까딱하더니 허공에서 불꽃을 피워냈다. 카이는 마법을 쓴 기록이 실존한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지만 만소는 그저 옛날 이야기일 뿐이라고 일축한다. 그러니까 진짜라는 보장은 없는 셈이다. 그럼에도 그 이야기를 들은 카이는 마법을 익혀보겠다는 의욕에 불타오른다. 그래서 다음 날 그는 훈련을 시작하기 위해 인적이 드문 곳으로 향한다. 마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실치는 않지만 그의 기억에 따르면 어떤 신비로운 에너지가 필요한 것 같다. 카이가 아는 것 중 가장 비슷한 건 영역이기에 일단 그걸 시도해보기로 한다. 손가락을 뻗고 영역에게 불꽃으로 발현하라고 명령하지만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는 먼저 영역을 집중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래서 신석을 통해 영역을 끌어올려 본다. 하지만 아무리 정신을 집중해도 변하는 건 전혀 없다. 그 무렵 이웃마을 외곽에 오크 무리가 출몰했고 이미 10여 명의 병사들이 목숨을 잃었다. 그래서 남은 병사들이 반격하기 위해 집결한다. 병사들은 숲 밖에서 대기하며 오크들이 아직 있는지 살핀다. 그리고 오크들을 발견하자마자 맹렬히 돌격한다. 그들도 공격을 시작하지만 만소가 눈 깜짝할 새에 녀석의 심장을 꿰뚫는다. 카이도 질세라 돌진하지만 오크 하나가 시체를 집어던지는 바람에 나무에 쾅 하고 처박혀 꼼짝 못하게 된다. 그러자 카이를 끝장내기 위해 다가오는 오크. 하지만 녀석이 손을 쓰기 전 빗발치는 화살이 꽂히고 만소가 숨통을 끊어놓는다. 만소는 혼자 앞서 나간 카이에게 호통을 치며 진영으로 복귀하라고 명령한다. 하지만 충돌할 때 다리를 다쳤는지 혼자 걷지 못하는 카이. 그 사이 아라가 오크들을 닥치는 대로 도륙하고 있다. 녀석들도 그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다는 걸 깨닫고 일제히 후퇴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아라는 도망치게 내버려둘 생각이 없다. 그는 다른 병사들을 내팽개치고 달아나는 오크들을 추격한다. 이제 남은 오크 녀석들은 그들 스스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 오크와 정면 승부가 얼마나 빡센지 생각하면 병사들은 완전히 끝장난 거다. 분대장은 최대한 많은 인원이 살 수 있도록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라고 명령한다. 하지만 다리를 다친 카이와 만소는 오크에게서 도망칠 가망이 제로. 카이는 자기 때문에 친구의 발목을 잡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만소를 멈춰 세우고 혼자서라도 도망치라고 소리친다. 만소는 카이를 버리고 싶지 않았지만 내심 다른 도리가 없다는 걸 깨닫는다. 그는 눈물을 머금고 사과하며 반드시 카이의 무덤에 찾아오겠다고 맹세한다. 그리고 만소가 한쪽으로 냅다 달리는 동안 카이는 정반대 방향으로 필사적으로 기어간다. 이길 수 없다는 건 알지만 결코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쿵!
쿵! 오크가 다가오는 소리에 몸을 지키려 화염 마법을 써보지만 여전히 불발. 그 순간 오크가 던진 칼날이 카이의 어깨에 박히며 치명상을 입힌다. 불행 중 다행일까 행일까 죽음의 문턱에 서자 카이의 손끝이 팍 튀어오른다. 진짜 마법을 쓸 수 있을지도 몰라. 문제는 그걸 확인할 새도 없이 수풀에서 튀어나온 오크가 그의 목을 콱 조르기 시작했다는 것. 바로 그때 손끝에서 튀는 불꽃을 본 카이는 단번에 깨닫는다. 오크의 얼굴을 향해 손을 뻗고 남은 모든 힘과 의지를 쥐어짜 괴물을 산채로 태워버릴 화염을 방출한다. 쾅! 야! 오크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고 카이는 간신히 그 소나귀에서 벗어난다. 결국 막대한 데미지를 입은 오크는 쓰러지고 카이는 마침내 혼자서 몬스터를 쓰러뜨렸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오른다. 하지만 작은 문제가 하나 있었다. 눈이 계속 불타고 있다는 것. 미친 듯이 불을 끄려 했지만 불꽃이 영역을 쭉쭉 빨아먹는 바람에 점점 의식이 흐릿해진다. 당장 멈출 방법을 찾지 못하면 영역 고갈로 뻗어버릴 위기. 무조건 빨리 술을 내야만 한다. 화염 마법을 썼을 때 영역이라는 댐의 수문을 활짝 열었다고 상상하는 거다. 그러니 불을 끄려면 침착하게 수문을 꽉 닫아버리기만 하면 끝. 하지만 너덜너덜해진 오크가 아직 살아서 버티는 걸 본 순간 침착함은 저 멀리 날아가 버린다. 적이 다시 다가오기 시작한다. 필사적으로 영역의 흐름을 끊어냈지만 너무 늦었다. 괴물이 기어코 코앞까지 다가오고 말았다. 오크는 그를 붙잡고 어디론가 끌고 가기 시작한다. 하지만 숨통을 끊지 않는 걸 보니 화염에 눈이 멀어 카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모르는 게 틀림없다. 개죽음 당하긴 싫지만 몸이 더는 버티지 못할 거라는 걸 카이는 직감한다. 최소한 이 자신만큼은 길동무로 데려간다. 야수가 절벽 끝에서 휘청이는 순간 카이가 녀석의 가슴팍을 깊숙이 베어버리고 둘은 그대로 강물로 추락한다. 첨벙! 기적적으로 낙하에서 살아남은 카이는 단검을 찔러 넣어 간신히 물 밖으로 기어나온다. 영역은 여전히 바닥인 상태. 사려면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던 찰나 근처에 널브러진 오크의 시체를 발견한다. 이번엔 확실히 숨이 끊어졌다.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단검으로 오크의 몸을 갈라 신석을 빼낸다. 신석의 액체를 마시면 영역을 채울 수 있으니 카이는 단숨에 그걸 꿀꺽 삼켜버린다. 온몸에 영역이 돌며 체력이 회복되는 게 느껴지자 카이는 나무 옆에 쓰러지듯 누워 휴식을 취한다. 한숨 돌리고 나니 번쩍하고 깨달음이 스친다. 온전한 신석 하나를 통째로 흡수한 건 이번이 난생 처음. 이제 영역 걱정은 끄떡없겠어. 그래도 어깨의 깊은 상처에선 피가 콸콸 쏟아지고 이대로 있다간 결국 죽을 게 뻔하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면 이토록 아름다운 석양을 보며 죽을 수 있다는 것 정도. 한편 마을에서는 전장에서 돌아온 병사들이 오크 토벌을 축하할 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만소의 표정은 어둡기만 한데 술 죽어있는 그를 본 동료가 다가와 기운 좀 내라고 툭 친다. 그때 동료의 머리를 스치는 한 가지 생각. 만소와 카이는 항상 찰거머리처럼 붙어 다니는데 카이가 안 보인다. 잠깐의 정적 후 그는 알아채고 만다. 카이가 전사했다는 것에. 하지만 동료는 위로는커녕 카이는 어차피 짐덩어리였으니 그만 훌훌 털어버리라며 차갑게 내뱉는다. 밤새 나무 밑에서 기절해 있던 카이. 아침이 밝고 눈을 뜬 프로토인세 경악한다.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라 역대급으로 힘이 넘친다. 박살났던 다리도 났고 어깨의 상처도 흔적조차 없이 아물었다. 안도감이 드는 한편 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아무리 신석을 마셨다 한들 하룻밤 만에 이런 중상이 나을 리가 없잖아. 혹시 등 뒤에 있던 벽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뒤를 돌아보자 기묘한 문자가 새겨진 거대한 서판이 떡하니 버티고 있다. 읽어보려 하지만 넝쿨이 너무 무성해서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화염 마법으로 확 태워버리기로 결심. 문제는 마법의 화력이 예전과 비교도 안 되게 세졌다는 것. 펑! 갑작스러운 폭발에 카이는 계곡 반대편으로 튕겨날아간다. 비틀거리며 일어난 카이. 물가에 비친 자기 얼굴에 수호자의 문장이 새겨져 있는 걸 보고 기절초품한다. 이건 틀림없는 수호자의 표시. 하지만 눈 깜짝할 새 문양이 사라져버리고 헛것을 본 거라 생각하고 만다. 글씨를 제대로 확인하려 다시 석판으로 다가가지만 도무지 해독할 수 없는 꼬부랑 글씨뿐. 결국 쿨하게 포기하고 마을로 돌아가기로 한다.
간만에 보이는 절벽을 발견하고 바위를 턱턱 붙잡으며 기어오르기 시작한다. 근데 갑자기 수호자의 문장이 다시 번쩍이더니 콰직 붙잡고 있던 바위를 박살내버린다. 다시 계곡 바닥으로 굴러떨어진 카이는 바위가 약했던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른 바위를 쥐어보니 그것도 두부처럼 으깨진다. 신석 덕분에 엄청난 파워업을 잃었다는 걸 깨닫고 뛸 듯이 기뻐하는 카이. 환호하는 것도 잠시, 당장 떠나라는 기분 나쁜 목소리가 들려온다. 정체를 확인할 생각 따위 일도 없이 런. 빛의 속도로 절벽을 기어오른다. 타다닥. 정상에 도착한 그는 순식간에 올라왔다는 사실에 입을 떡 벌린다. 방금 전보다 새로 얻은 힘에 더 짜릿함을 느끼는 중. 그래도 이 힘이 정말 수호자의 가오인지 의문이 든다. 수호자의 문장은 토지신이 내린 선물이라 알려져 있는데 신한테 그런 힘을 받은 기억이 전혀 없단 말이지. 기절해 있을 때 일어난 일일지도 모르지만 진상을 알기 전까지 마을 사람들에겐 무조건 비밀로 하는 게 상책. 마을에선 만소가 카이의 무덤을 막 완성한 참이었다. 바로 그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카이가 짠 하고 등장한다. 만소는 눈물 콧물 쏙 빼며 기뻐하고 카이는 다시 원래 일상으로 돌아와 평범하게 임무를 수행한다. 근데 이번엔 일머리가 장난이 아니다. 밭을 조금만 갈면 됐는데 눈 깜짝할 새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밭 전체를 다 갈아엎어버렸다. 순간 카이는 수호자의 문장이 드러났을까봐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다. 서둘러 물에 얼굴을 비춰보고 비밀이 들통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안도한다. 그냥은 젖먹던 힘까지 쥐어짤 때만 나타나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너무 오버하지만 않으면 만사 오케이. 몰라보게 강해진 걸 눈치챈 다른 녀석들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며 캐묻기 시작한다. 변명거리를 찾다 쩔쩔매던 카이는 결국 자기가 쓰러뜨린 오크의 신석을 먹었다고 이실직고한다. 그 말을 들은 일행은 턱이 빠질 듯 놀란다. 그들 같은 일개 병사가 신석 하나를 통째로 마실 기회는 하늘의 별 따기니까. 하지만 카이는 다 죽어가던 참이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했다. 사실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전장에서 마주친 오크 10마리의 신석을 모조리 싹쓸이해서 먹어치우긴 했다. 어쨌든 이 설명은 앞뒤가 딱 들어맞는다. 군의 다른 병사들도 카이가 어떻게 괴물 같은 힘을 얻었는지 납득 완료. 안소는 살아서 돌아온 것만으로도 대단하다며 그를 추켜세운다. 한편 마을 여성 중 한 명인 엘사는 비정상적으로 오랫동안 카이를 계속 지켜보았고 이로 인해 친구들이 그녀를 놀리기 시작한다. 같은 시각 마을에서 호세 공주는 책임자와 대화하기 위해 창고로 향한다. 그는 그녀에게 무덤 제물이 모두 준비되었으니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무덤 청소를 시작해도 좋다고 알려준다. 다음날 이른 아침 카이는 이미 불마법으로 훈련을 하고 있었고 예전보다 더 강력해진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하지만 연습을 하던 중 호세가 다가와 그가 몹시 의심스럽다며 해명을 요구한다. 카이는 공주의 직접적인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녀에게 불능력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한다. 놀랍게도 호세는 이미 비슷한 힘에 익숙하기 때문에 별로 충격받은 것 같지 않다. 보통 능력을 가진 자들은 엘리트 가문 출신이거나 훈련받은 수도승들이라 카이는 좀 특이한 편인데 특히 엄청난 양의 영역을 소모했을 텐데도 피곤한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호세는 카이가 몇 개의 신석을 먹은 후 엄청난 힘을 얻었다는 소문을 기억하며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영역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한다. 호세가 카이에게 자신과 훈련해달라고 부탁하자 그는 거절할 이유가 없다. 잠시 후 두 사람은 훈련용 창으로 대련을 벌인다. 카이는 전보다 훨씬 강해졌지만 수호자인 호세는 그가 힘을 쓰지 않고는 쉽게 제압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하지만 너무 세게 밀어붙이면 무심코 신성한 문장을 노출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전투가 끝난 후 카이는 물을 깃기 위해 우물가로 가는데 신성한 문장이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자제했음에도 훈련을 너무도 수월하게 끝마친 것에 진심으로 놀란다. 이는 카이의 진정한 힘이 너무 압도적이어서 전력을 다하면 호세 같은 수호자조차 당해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그 순간 호세가 자신에게도 물을 좀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고 카이는 서둘러 그녀에게 돌아간다. 그녀가 세수하는 동안 그는 모든 수호자들이 같은 수준의 힘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볼 기회를 갖는다. 호세는 아버지와 오빠가 그녀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사실 자신이 약한 축에 속한다고 설명한다. 수호자의 힘은 대지신에게 받은 축복에 따라 달라지지만 강해지려면 독립적으로 훈련해야 한다.
훈련에 관해서라면 호세는 훨씬 뒤처진다. 엄밀히 말해 이 마을의 여자들은 싸워야 한다는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녀가 훈련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수호자로서 전투에서 마을을 방어할 책임이 있으므로 그녀도 강해져야 한다. 그리고 수호자의 역할은 전장에서 승리하는 것만이 아니다. 그 이상이다. 카이는 어리둥절하다. 하지만 카이가 그녀에게 명확히 해달라고 물으려던 찰나 아침 기상종이 울린다. 호세는 사실 이곳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들키기 전에 서둘러 성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녀가 떠날 준비를 하자 카이는 재빨리 마지막 질문을 하며 그녀를 막아선다. 수호자가 전투에서 이기는 것 이외의 목적이 있다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이지? 그녀는 카이에게 애정을 품고 그를 위해 상황을 명확히 하고 싶지만 규율상 그럴 수 없다. 대신 그녀는 매달 열리는 무덤 청소에 그를 초대한다. 그녀의 토지신은 에다 마을에 모셔져 있다. 그래서 그녀는 카이와 함께 갈 수 있도록 일정을 잡고 그곳에 도착하면 모든 것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카이는 동참하기로 동의한다. 며칠 후 호세는 병사들과 함께 마을을 향해 출발한다. 이 지역은 유인원 영토에 속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경우에 대비해 호세를 보호하는 임무를 맡았다. 하지만 병사들은 평소 이런 임무를 맡는 건 다른 분대인데 갑자기 호세의 호의로 발탁된 것을 좀 이상하게 여긴다. 카이의 분대 소속 군인이 호세가 카이에게 합류해달라고 특별히 요청했다는 소문을 들었으며 그 때문에 부대 전체가 이번 임무에 끌려들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가 카이를 돌아보며 사실인지 묻는다. 카이가 대답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만소가 말을 가로막으며 공주가 그를 알아볼 리가 절대 없으니 다른 사람들에게 물러서라고 말한다. 다른 사람들은 카이가 공주와 친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계속 부러워한다. 결국 그들은 마을에 도착하고 놀랍게도 카이의 눈앞에는 폐허가 된 마을이 펼쳐져 있었다. 수년 전 몬스터들이 마을을 습격하여 마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마을을 떠나야 했다. 하지만 묘비는 여전히 남아있고 토지신의 추종자들로서 그들은 여전히 묘비를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마을의 토지신이 너무 약해져서 더 이상 흙에서 아무것도 자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호세가 다가와 마을을 좀 둘러보고 싶다며 에스코트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 남자는 호세를 에스코트하겠다고 즉시 자원하지만 그녀는 대신 카이와 함께 가고 싶다고 말한다. 그래서 카이와 호세는 마을을 걷기 시작한다. 그리고 작은 꽃밭에 도착했을 때 호세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한다. 카이는 호기심이 생겨서 그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었지만 그녀는 완전한 침묵을 주장하며 그에게 말하지 말라고 말한다. 갑자기 붉은 오라가 호세아의 몸에서 뿜어져 나와 꽃들 위로 쏟아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기도를 마친 후 그녀는 그저 토지신의 은총이 이곳에 모이기를 기도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설명한다. 이것은 토지신에 묶인 수호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이 마을이 버려진 이후 그녀 토지신의 영혼은 매우 약해졌고 이것이 그녀가 오빠나 아버지만큼 강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다. 레그 마을은 아버지의 힘으로 풍부한 농작물을 생산하며 번성하지만 호세는 자신의 능력으로 이 작은 화원조차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호세의 아버지는 자신이 약해지면 레그 마을이 완전히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결코 훈련을 게을리한 적이 없다. 토지신이 수호자들에게 힘을 부여하긴 하지만 그 힘은 개인의 강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모든 수호자들은 훈련을 하고 엄청난 양의 신석을 마셔야 한다. 카이와 호세는 결국 다른 일행과 합류하고 묘비를 청소할 시간이 되어 몇몇 병사들이 뒤에 남아 망을 보는 동안 모두 유적지로 향한다. 카이와 호세가 묘비를 청소하는 동안 카이는 묘비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계곡에서 마주쳤던 돌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아챈다. 그리고 이 비문에 손을 대자 모든 단어가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번역된다. 이 비문에는 이 묘비가 속한 토지신의 이름이 적혀있다. 그래서 카이는 반대쪽으로 가서 더 읽는다. 하지만 왠지 이 부분의 텍스트를 읽을 수 없다. 서야 사원 같은 단어들은 알아볼 수 있지만 문장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다. 호세가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카이를 보고 무슨 문제라도 있느냐고 묻는다. 카이가 막 대답하려던 참이었지만 호세의 가슴에 정신이 팔려 재빨리 시선을 돌리며 침묵을 택한다. 그때 군인들이 난입하여 유인원 무리가 다가오고 있다고 모두에게 알린다. 모두들 서둘러 밖으로 나가 무덤을 감추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들이 탈출하기도 전에 유인원들이 도착한다. 대장은 재빨리 카이와 만소에게 호세를 마을로 무사히 데려가라고 명령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뒤에 남아 그들을 막아낸다. 카이 일행이 도망치려 하자 원숭이 2마리가 길을 막고 만소가 앞으로 나서 맞선다.
하지만 유인원 한 마리가 호세가 끊임없이 갖고 온 꽃밭을 짓밟는다. 분노한 호세가 돌진하여 야수를 박살내겠다고 맹세한다. 처음에 유인호는 표식을 보고 주저한다. 하지만 실전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녀의 두 손은 두려움에 떨린다. 유인호는 그녀가 초짜라는 걸 금세 알아차리고 죽이려 들지만 카이가 뛰어들어 가슴을 깊게 벤다. 카이는 두 번째 유인원이 만소 일행에게 돌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도끼를 주워 휘둘러 유인원의 어깨를 벤다. 그런 다음 그는 공중으로 뛰어올라 칼날을 머리에 똑바로 박아넣는다. 카이가 원숭이를 그토록 쉽게 물리친 것에 모두가 놀랐지만 호세는 카이의 얼굴에 새겨진 수호자 문양을 엿보았기 때문에 특히 더 충격을 받는다. 에그 마을로 돌아온 호세는 전투에서 거의 죽을 뻔했다는 소식을 듣고 경루한 오라에게 꾸중을 듣는다. 그는 바로 이 점이 그녀가 군인들과 함께 싸우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라고 소리친다. 하지만 이장님이 개입하여 그를 진정시킨다. 가장 중요한 건 호세가 무사하다는 점이지만 당분간은 특히 수사관의 도착이 임박한 만큼 해당 지역의 순찰을 강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라가 동의하고 병사들에게 업데이트된 순찰 일정을 알리기 위해 떠난다. 그가 떠나자 호세는 아버지에게 돌아서서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한다. 하지만 몰록은 화가 나지 않았다. 카이가 원숭이 두 마리를 혼자 쓰러뜨린 일을 포함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지금 그는 카이가 다음에 무엇을 할지 무척 기대하고 있다. 한편 카이는 몇 가지 허드렛 일을 하느라 바쁠 때 몇몇 친구들이 그를 붙잡는다. 이다 마을 탐험 이후 사람들이 호세를 구해준 카이를 영웅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카이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카이와 호세가 밖에 있는 동안 정말 친해졌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 몇몇 소녀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채고 소년들이 평소처럼 장난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엘사는 카이에게서 눈을 뗄 수 없는 것 같다. 다른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아채고 그녀가 실제로 그에게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곧 그녀가 움직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다가와 카이를 차지할 수도 있다며 농담을 하며 그녀를 놀리기 시작한다. 잠시 후 호세가 카이에게 다가와 단둘이 이야기할 수 있는지 묻는다. 무슨 일인지 영문도 모른 채 카이가 동의하고 두 사람은 근처 골목으로 향한다. 우선 호세는 사건 당시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카이에게 제대로 감사를 표하지만 다른 이야기도 꺼낸다. 그녀는 카이가 원숭이들과 싸울 때 얼굴에서 신성한 문장을 봤다고 확신할 수 있었다. 가까이서 녀석을 관찰해보니 역시 기분 탓이었던 게 분명해. 애초에 카이 녀석이 갑자기 가디언 베어러가 될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 전투에서 패배한 후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약한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래서 더 강해지기 위해 수행에 모든 걸 바치기로 결심했고 앞으로 매일 아침 카이도 훈련에 끌고 갈 생각이다. 카이는 호세의 훈련에 억지로 끌려다니는 게 전혀 달갑지 않았지만 차마 거절할 수도 없었다. 결국 매일 아침 그녀와 함께 훈련하기로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인다. 한편 카이의 친구들은 나무 뒤에 숨어 줄곧 녀석을 몰래 훔쳐보고 있었다. 카이와 호세가 무슨 얘기를 나누는지는 짐작도 못했지만 녀석이 그녀와 단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질투심이 폭발할 지경이었다. 잠시 후 늘 하던 대로 장작을 패고 있던 카이에게 엘사가 물그릇을 들고 불쑥 다가온다. 카이는 고개를 들며 자신에게 주는 거냐고 묻는다. 뙤약볕 아래서 땀 흘리는 그에게 목을 축일 게 필요할 것 같았다며 엘사는 수줍게 끄덕인다. 챙겨줘서 고맙다며 카이가 씩 웃어 보인다. 바로 그때 엘사의 친구 중 하나가 다가와 아직 할 일이 남았다며 서두르라고 재촉한다. 카이는 그저 친절을 베푼 거라고만 생각했지만 엘사의 속마음을 꿰뚫어본 만소는 카이에게 운도 좋은 녀석이라며 핀잔을 준다. 그 순간 저 멀리서 기묘한 새의 울음소리가 카이의 귓전을 때린다. 계곡에서 들었던 그 소리와 똑같았지만 왜 여기서 들리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든 카이의 귓가에 끈질긴 새 울음소리가 계속 맴돈다. 결국 잠을 포기한 그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의 정체를 추적하기로 마음먹는다. 거대한 성벽이 마을을 겹겹이 둘러싸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카이는 단 한 번의 도약만으로 그 성벽을 가볍게 뛰어넘어버린다. 그는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 계곡을 향해 미친 듯이 내달린다. 나무에 도착한 그의 시선이 다시 한번 그 비속에 꽂힌다. 이제 그게 신의 묘비라는 걸 알기에 읽어보려 했지만 어째서인지 여전히 해독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자신을 살려준 신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남은 밤 동안 묘비를 정성껏 닦아낸다.
떠나기 전 그는 묘비 앞에 작은 곡물을 조심스레 바친다. 하지만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배가 고파지기 시작한다. 강물로 목을 축이고 근처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는다. 이렇게나 많은 먹을거리를 내어준다는 사실에 놀라며 차라리 여기서 살고 싶다는 생각마저 든. 번뜩 그의 머릿속에 기막힌 아이디어가 스친다. 바로 이곳에 자신만의 집을 지어버리면 되잖아. 하지만 집을 지으려면 목재가 필요하다. 그는 근처 절벽을 성큼성큼 기어올라 베어내기 딱 좋은 크고 단단한 나무를 발견한다. 그러나 막상 코앞에 서고 보니 이걸 대체 어떻게 베어야 할지 막막해진다. 단검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굵은 나무를 상대하기엔 택도 없이 작다. 재빠르게 머리를 굴린 카이는 화염 마법의 화력을 한껏 끌어올려 손주위에 타오르는 불꽃의 칼날을 만들어낸다. 아프싸 나무에 불꽃의 일격을 날리는 바람에 주변 숲까지 홀라당 태워먹을 뻔한다. 다행히 불길이 번지기 전에 서둘러 진화했지만 이 나무를 쓰러뜨릴 방법은 여전히 찾아야만 한다. 허공에서 불꽃을 소환할 수 있다면 나무를 쪼개버릴 방법쯤은 당연히 있겠지. 바로 그때 전생의 기억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며 분자 구조에 대한 모든 지식이 카이의 뇌리를 강타한다. 나무를 베어내려면 그저 분자 간의 결합을 끊어버리기만 하면 된다는 걸 깨달은 것이다. 나무에 손바닥을 댄 그는 영역을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집중시켜 거대한 기둥을 단숨에 베어 넘길 강력한 힘으로 벼려낸다. 하지만 기술을 채 완성하기도 전에 계곡 쪽에서 무언가 기척이 들려온다. 호기심이 발동한 그는 곧장 확인해보기로 한다. 나무를 자세히 살펴보면 놀랍게도 카이가 나무의 분자 일부를 절단하는 데 성공했음을 알 수 있다. 계곡에 도착한 카이는 웬 꼬맹이들이 등반 장비 같은 걸 매달고 계곡 아래로 내려갈 준비를 하는 걸 발견한다. 쌤은 모르겠지만 계곡을 지키는 건 자신의 임무. 녀석들에게 뜨거운 맛을 보여주기 위해 카이가 주저없이 몸을 날린다. 자. 하지만 가까이서 확인한 카이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 녀석들 어린아이가 아니잖아. 소인족이었어. 무리의 우두머리가 앞으로 나서며 자신을 코라족의 족장 포렉이라고 소개한다. 코라족에 대해선 금시초문이었던 카이는 족장이 인간의 언어를 이토록 유창하게 구사한다는 사실에 묘한 위화감을 느낀다. 포렉은 자신들이 인간 상인들과 종종 물건을 거래하며 인간들이 코라족의 물건을 꽤나 높게 쳐준다고 덧붙인다. 포렉은 허락도 없이 이곳에 발을 들인 것에 대해 깊은 사과를 전한다. 그러고는 이곳에 깃든 위대한 계곡의 신과 맺은 고대의 서약을 지키기 위해 왔다고 밝힌다. 그들의 지식에 따르면 계곡의 신은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다. 그렇기에 그들은 카이가 바로 계곡의 신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포렉의 설령에 따르면 코라족은 대대로 토착신들을 섬기며 이 숲에서 숨죽여 살아왔다. 그런데 며칠 전 돼지놈들이 들이닥쳐 그들의 토착신을 빼앗으려 했다는 것이다. 한없이 약한 코라족은 저항할 힘조차 없이 고향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포렉은 카이를 고대의 중재의 신이라 부르며 잃어버린 고향을 되찾을 수 있게 힘을 빌려달라고 애원한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카이의 머릿속은 복잡해진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대체 중재의 신이라는 게 뭔지부터 알아야겠다. 포렉이 상세히 입을 연다. 전설에 따르면 중재의 신이란 만물의 힘을 부여받아 숲의 피조물들을 수호하는 존재. 하지만 카이는 그 거창한 전설이 자신을 가리킨다는 걸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다. 그때 소인족 중 한 명이 불쑥 끼어든다. 전설 속 중재의 신은 대지의 평화를 깨는 자들을 응징하는 사나운 전사인데 카이는 전혀 강해 보이지 않는다며 의심을 품은 것이다. 하지만 포렉은 대낮처럼 선명하게 보인다며 카이가 중재의 신이라는 사실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확신한다. 수년 전 포렉은 허락 없이 이 계곡에 들어왔다가 계곡의 신의 분노를 산 적이 있었다. 그 벌로 계곡의 신은 그의 두 눈을 앗아가 버렸다. 하지만 그 대가로 포렉은 주변의 영역을 꿰뚫어보는 기적 같은 힘을 얻게 된 것이다. 그런 그의 눈에는 카이의 몸속을 굽이치는 계곡의 신의 친의 정수가 너무나도 생생하게 보였다. 포렉은 카이가 계곡의 신의 가호를 받았다는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증거라며 게다가 이미 재물까지 바쳤다고. 그러니 이제 카이는 녀석들을 돕지 않고는 배길 수 없게 된 것이다. 재물이라는 말에 카이는 순간 당황한다. 포렉은 오늘 아침 자신의 손녀 아루아를 계곡에 제물로 바쳤다고 덤덤히 털어놓는다. 패닉에 빠진 카이는 당장 아루아를 둔 곳으로 안내하라고 소리친다. 그들은 아루아가 계곡으로 내려갈 때 탔던 밧줄 앞으로 카이를 이끈다. 하지만 밧줄은 이미 끊어진 지 오래. 추락해서 목숨을 잃었을 게 아래로 훌쩍 뛰어내린 카이는 바닥에 쓰러진 아루아의 몸뚱이를 발견한다. 기적적으로 숨은 붙어 있었지만 끔찍한 출혈 탓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자신의 상처가 신비하게 아물었던 것을 떠올리며 카이는 마법으로 그 치유 과정을 재현해보려 한다. 그는 아루아의 상처가 스스로 아물어가는 모습을 머릿속에 강렬하게 그려낸다. 정신을 집중하자 기이하게도 아루아의 생체 조직 구조가 훤히 내다보이며 손상된 세포 하나하나가 시야에 잡힌다. 마법을 쏟아부으며 너덜너덜해진 살점을 맹렬하게 복구하기 시작한다. 이 새로운 깨달음과 함께 카이는 아루아의 상처를 완벽하게 봉합해낸다. 진짜로 통할 줄이야. 카이 본인조차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다. 하지만 아루아가 두 다리로 다시 일어서려면 회복할 시간이 조금 필요해 보인다. 그 사이 계곡 가장자리에서 일어난 소란을 감지한 카이, 오크놈들이 공격을 개시했다는 걸 직감한다. 거대한 오크들 앞에서 코라족은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즉, 그때 번개처럼 나타난 카이가 오크놈의 가슴팍에 칼을 꿰뚫으며 그들을 구출한다.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 이미 여러 명의 코라족이 처참히 학살당했다. 그리고 그 원흉은 바로 오크 우두머리. 오크 우두머리가 자신의 신성한 문장을 뽐내며 카이를 위협하지만 놈의 시칼은 여전히 코라족의 피로 흥건하다. 그 처참한 꼴을 보고 카이가 물러설 리 없다. 복수를 끝마치기 전까진 절대, 게다가 분노로 끓어오르는 건 그뿐만이 아니었다. 머릿속에 울려 퍼지는 섬뜩한 목소리, 숨통을 끊기 전까지 놈의 심장을 공포로 가득 채우라고 속삭인다. 카이는 그게 바로 계곡의 신의 목소리라는 걸 직감한다. 계곡의 신을 따르는 가디언 베어러로서 그는 그 살벌한 명령을 기꺼이 수행할 준비를 마친다. 하지만 카이가 전투에 나서기 직전 포렉이 다가와 힘을 보태겠다고 자청한다. 카이만큼 강하진 않더라도 그 역시 가디언 베어러이기에 싸움엔 충분히 도움이 될 터. 든든한 지원군에 카이는 시익 미소 짓는다. 덕분에 일이 훨씬 쉬워지겠군. 그리고 오크놈들에게 자신들이 누굴 상대하는지 똑똑히 새겨주기 위해 카이는 놈들을 향해 자신의 신성한 문장을 찬란하게 발동시킨다. 콱! 두 명의 수호자와 맞서게 된 걸 깨달은 오크들. 녀석들의 얼굴에서 오만한 미소가 싹 가신다. 하지만 오크 대자는 막무가내로 돌격 명령을 내린다. 오크들이 맹렬히 돌진하지만 카이는 눈 깜짝할 새 챙챙 두 놈을 베어넘긴다. 빈틈을 노린 한 놈이 카이를 기습하려던 찰나 포렉 영감님이 쏜살같이 뛰어들어 놈을 쳐내 카이를 지킨다. 카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를 표하자 포렉 영감님은 자신은 잔챙이들만 상대할 수 있다며 멋쩍게 웃는다. 그러고는 오크 수호자는 카이 혼자서 상대해야 한다고 외친다. 카이가 대검을 꽉 쥐고 마지막 남은 오크를 그를 향해 뚜벅뚜벅 다가간다. 죽음의 공포를 직감한 오크, 다급히 싹싹 빌며 목숨을 구걸하기 시작한다. 인간의 말을 할 줄 아는 이놈은 자신들의 목표는 오직 코라족뿐이었다며 싸울 필요가 없다고 짓거린다. 카이의 심기를 거스를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나 뭐라나. 보통 때라면 카이도 이렇게까지 분노하진 않았을 터. 하지만 이 오크놈들은 수많은 코라족을 무참히 학살했을 뿐만 아니라 카이의 신성한 계곡에서 이런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다. 카이의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신기를 본 오크는 그제야 제발 살려달라며 애원한다. 하지만 카이의 눈빛엔 일말의 자비도 없다. 살아남기 위해 최후의 발악을 하는 오크. 카이는 에너지 칼날로 놈의 팔을 댕강 날려버리고 가슴팍을 푹 꿰뚫어 신석을 뽑아낸다. 이 압도적인 광경을 지켜보던 포렉 영감님, 카이야말로 과거 자신의 두 눈을 앗아갔던 중재의 신, 신들의 시대 이전부터 세상을 수호해온 바로 그 신이라고 굳게 확신한다. 처음으로 수호자의 목숨을 빼앗은 카이, 포렉 영감님은 수호자의 신석을 먹으면 쓰러진 수호자의 능력을 고스란히 흡수할 수 있다고 알려준다. 일반 신석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막강한 힘, 카이의 전투력이 폭발적으로 상승한다는 뜻이다. 카이는 망설임 없이 신석을 반으로 쪼갠다. 그리고 자신의 몫을 마시기 전 절반을 포렉 영감님에게 건넨다. 정말 자신에게 줘도 괜찮냐며 당황하는 포렉 영감님. 하지만 카이는 오크와의 전투에서 큰 도움을 줬으니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며 씩 미소 짓는다. 잠시 머뭇거리던 포렉 영감님은 그 호의를 받아들이고 카이의 은혜에 깊이 감격한다. 신석을 마신 직후 털썩 상상을 초월하는 수호자의 폭발적인 힘에 압도당한 포렉 영감님이 무릎을 꿇는다. 처음엔 아무렇지 않아 보이던 카이 역시 잠시 후 엄청난 고통에 몸부림치며 바닥에 쾅 쓰러지고만. 깜짝 놀란 코라족들이 다급히 몰려와 괜찮냐며 걱정스럽게 외친다. 카이는 회복할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라며 그들을 안심시킨 뒤 당분간 가까이 오지 말라고 경고하며 비틀비틀 계곡 밑으로 내려간다. 카이가 휴식을 취하는 동안 끔찍했던 어린 시절의 악몽이 그를 괴롭힌다. 이 세계에서 그가 살던 첫 번째 마을은 고릴라 떼의 습격으로 활활 타버렸고 그는 도망쳐 라그 마을에 몸을 위탁할 수밖에 없었다. 아침이 밝고 잠에서 깬 잠카이는 누군가 덮어준 담요를 보고 깜짝 놀란다.
진짜 그를 경악게 한 건 바로 옆에 찰싹 붙어 누워있는 아로아쟁이었다. 화들짝 놀란 카이가 여기서 대체 뭐하는 거냐며 펄쩍 뛴다. 그러자 아로아쟁은 그저 카이가 감기에 걸릴까봐봐 체온으로 따뜻하게 해주려고 옆에 찰싹 붙어 있었을 뿐이라고 대답한다. 비록 카이가 목숨을 구해주긴 했지만 자신은 엄연히 제물로 바쳐진 몸이라는 것. 그렇게 남은 평생을 바쳐 최선을 다해 그를 모시겠다고 굳게 맹세한다. 카이는 하인 따윈 필요 없으니 제발 집으로 돌아가라고 타이르지만 아로아쟁은 절대 그럴 수 없다며 떼를 쓴댄다. 할아버지의 말씀에 따르면 자신이 제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일족 전체에 끔찍한 재앙이 닥칠 테니 절대 떠날 수 없다는 것이다. 계속해서 설득하려던 카이. 하지만 해가 중천에 뜬 걸 보고는 누군가 눈치채기 전에 빨리 라그 마을로 돌아가야 한다는 걸 깨닫는다. 아차. 허겁지겁 계곡벽을 타고 올라온 카이 앞에는 띠용, 뜻밖에도 아직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코라종 무리가 이미 있었다. 다들 떠났을 줄 알았는데 호랭 영감님은 오크들로부터 목숨을 구해주신 건 정말 감사하지만 자신들에겐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고 털어놓는다. 마을이 완전히 파괴된 지금 부디 이곳에 머물며 카이를 평생 모시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한다. 그들의 딱한 처지에 마음이 흔들린 카이는 결국 마지못해 계곡 주변 땅에 정착하는 것을 허락한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다. 자신의 직접적인 허락 없이는 계곡 안으로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들어와선 안 된다는 것. 마을로 발걸음을 돌리려는 찰나 포랭 영감님이 다급히 카이를 멈춰 세우며 떠나기 전에 꼭 해둬야 할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말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헐레벌떡 마을로 돌아온 카이.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건 단단히 화가 난 조제 선배였다. 평소하던 아침 훈련에 지각했으니 깐깐한 조제 선배가 짜증이 날 만도 하다. 도대체 어디서 뭘 하다 온 거냐고 쏘아붙이는 조제 선배. 계곡에 다녀왔다고 솔직하게 말할 수 없었던 카이는 늦잠을 잤다는 핑계로 진땀을 빼며 얼버무린다. 잠시 후 배진 촌장님이 카이의 친구들에게 다가와 혹시 녀석이 어디 있는지 아냐고 묻는다. 친 만조는 오늘 카이가 창고당번이라 성 근처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씩씩하게 대답한다. 마침내 카이를 찾아낸 배진 촌장님. 대뜸 다가와서는 1대1 결투를 신청한다. 조제 선배를 지킬 때 보여준 카이의 엄청난 활약상을 전해듣고는 카이의 그 진짜 실력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어 안달이 나신 거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가벼운 대련일 뿐이니 목숨을 잃을 걱정은 하지 말라며 호탕하게 웃으신다. 생사가 걸린 싸움은 아니란 말에 그제야 후유한도의 한숨을 내쉬는 카이. 하지만 포렉 영감님이 해준 경고를 떠올리며 이내 긴장의 끈을 조인다. 당분간은 수호자라는 사실을 절대 들켜선 안 된다는 포렉 영감님의 뼈있는 조언. 힘을 얻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온전히 제어하지 못하는 지금 섣불리 나섰다간 쉽게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카이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신성한 각인을 꽁꽁 숨겨야만 한다. 결국 배진 촌장님과의 대련에선 힘을 꾹꾹 눌러 참아야 한다는 걸 다짐하는 배진 촌장님이 한 수 아래지만 먼저 매섭게 공격을 퍼붓는다. 카이는 휙휙 재빠르게 뛰며 날아오는 타격을 모조리 피한다. 대련이 점차 격렬해지자 카이도 모르게 피가 끓어오르고 앞불사 팟 숨겨뒀던 신성한 각인이 빛을 발하며 나타나버린다. 순간 정신을 번쩍 차린 카이. 필사적으로 기운을 억눌러 각인을 감쪽같이 쏙 숨겨버린다. 하지만 대련은 아직 진행 중. 카이가 거세게 밀어붙이며 창으로 배진 촌장님에게 묵직한 일격을 꽂아넣는다. 그러나 맙소사 배진 촌장님의 맷집이 어찌나 무식하게 단단한지 찌른 창이 쩌적하고 반토막 나버리고 만다. 졸지에 맨손으로 싸우게 된 카이. 후지를 불태우며 끝까지 물러서지 않는 카이. 하지만 그 깡다구 탓에 퍽하고 무자비하게 걷어차여 휙 날아가 버린다. 엄청난 충격에 뻗어버린 카이. 헉헉대며 도저히 일어날 기미를 보이지 못한다. 다행히도 배진 촌장님은 이번 대련 결과에 아주 만족하신 듯 껄껄 웃으며 더 이상 몰아세우지 않는다. 턱 주저앉은 카이에게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워주는 배진 촌장님. 녀석이 꽤 마음에 들었는지 내일부터는 자신이 직접 카이의 훈련을 전담하겠다고 쿨하게 선언한다. 속으로는 전혀 반갑지 않은 카이. 하지만 호랑이 같은 촌장님의 제안에 감히 거절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조제 선배는 자신의 아버지와 그 정도로 맞붙은 카이에게 감탄을 금치 못하지만 밉상 아라는 여전히 카이를 흔해 빠진 평민 찌끄레기쯤으로 여기며 코웃음을 친다. 그 사이 조제 선배의 머릿속은 온통 카이와 함께할 다음 훈련 생각뿐 두근두근 설렘으로 가득 찼다. 배진 촌장님이 자리를 뜨자 만조와 친구들이 우르르 몰려와 카이의 상태를 살핀다. 덕이 멀쩡한 걸 확인한 친구들. 그 무서운 촌장님께 훈련을 받게 된 카이의 신세를 놀리며 빵 터져버린다. 조제 선배의 배진 촌장님까지 번갈아가며 들들 볶아대는 통에 카이는 한동안 마을 밖으론 발끝 하나 내밀지 못했다. 하지만 오늘 밤 마침내 쥐도 새도 모르게 빠져나갈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 잔뜩 들뜬 마음으로 계곡에 돌아온 카이. 하지만 웬 집 한 채가 덩그러니 놓인 걸 보고 단단히 화가 난다. 출입 금지라고 신신당부로 했건만 기어코 코라족이 들어와 살고 있다고 굳게 믿은 것.
거리며 확인하러 간 카이. 그런데 그곳에 있던 건 다름 아닌 귀여운 아루아쟁이었다. 호라족의 출입은 엄격히 금지했지만 애초에 아루아쟁은 계곡을 떠난 적이 없었던 것이다. 게다가 카이가 돌아올 것을 대비해 그만을 위한 정성스러운 요리까지 한 상 떡하니 차려내온다. 짠! 당장 짐 싸서 나가라고 호통치려던 카이. 하지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먹음직스러운 음식을 본 순간 계곡에 아루아쟁이 머무는 것도 영 나쁘진 않다는 생각에 홀라당 넘어가 버린다. 헤헤. 음식이 입에 맞냐는 아루아쟁의 물음에 카이는 입안 가득 얌얌 우물거리며 최고로 맛있다고 엄지를 치켜세운다. 단순히 맛을 떠나서 살다 이렇게 푸짐한 양은 난생 처음 먹어본다. 마을에서는 매번 쥐꼬리만한 배급량에 시달리던 터라 이대로 평생 여기 눌러앉고 싶다는 간절한 생각마저 들 정도. 다음날 배식소, 식량 배급을 받으러 간 카이는 웬일로 아주 수북하게 쌓아주는 고봉밥을 보고 두 눈이 휘둥그레진다. 요즘 카이가 훈련하느라 고생하는 걸 아니 특별히 팍팍 얹어줬다는 배식원 아주머니의 훈훈한 인심. 넘치는 밥심에 폭풍 감동하는 카이. 하지만 그걸 본 친구들은 녀석만 특별 대우를 받는다며 질투 폭발, 투덜투덜 불만을 쏟아낸다. 그러자 아주머니는 하루 종일 빈둥빈둥 놀고 먹은 녀석들이 무슨 말이 많냐며 팩트 폭격을 쾅쾅 날려버린다. 더 먹고 싶으면 내일부터 뼈 빠지게 일이나 하라는 매콤한 일침. 한편 배식소 반대편에서 마을 사람들의 베이스식을 돕고 있던 엘사쟁. 카이에게 푹 빠져 눈을 떼지 못하고 정신을 쏙 빼놓다가 그만 엉뚱한 남자의 시판에 산더미처럼 밥을 퍼주고 만다. 아차차, 결국 밥을 다시 좀 덜어달라며 쩔쩔매고 사정해야 하는 코믹한 신세가 된다. 그 후로도 며칠 동안 카이는 매일 밤 몰래 마을을 쓱 빠져나와 계곡을 순찰하는 이중 생활을 꿋꿋이 이어간다. 계곡에 머무는 동안엔 팔을 걷어붙이고 아루아쟁의 뚝딱뚝딱 집 짓기를 도와주기로 결심한 카이. 하지만 아무리 힘이 세도 하루 만에 집을 뚝딱 완성할 순 없는 노릇. 그래서 에너지 칼날을 휘둘러 과직, 나무를 베어 넘기는 것부터 호쾌하게 시작한다. 다음날 아침엔 다시 마을로 스르륵 복귀해 온종일 조제 선배와 훈련하며 땀을 빼고 밤이 되면 또다시 계곡으로 달려가 뚝딱뚝뚝딱 집짓기에 몰두한다. 아무도 모르게 들락날락하는 닌자 같은 스릴에 완벽히 적응한 카이. 두 마을을 오가는 이 이중 생활을 꽤나 신나게 즐기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카이 일행은 새밭을 일구기 위해 집채만한 거대한 바위를 치워야 하는 특급 임무를 맡게 된다. 우라차차, 끙끙. 다 같이 달라붙어 용을 써보지만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흔대는 녀석들을 보고 배진이 척 하고 나섰다. 길을 비켜라. 배진이 바위를 꽉 움켜쥐고 전력을 다해 밀어붙인다. 우오. 배진의 무지막지한 괴력으로도 이만한 바위는 절대 만만치 않다. 크. 하지만 기합 한 번에 마침내 거대한 바위가 땅에서 쩍 갈라지며 머리 위로 번쩍 들려 올라갔다. 방해물이 사라진 뻥 뚫린 밭. 이 비옥한 땅 덕분에 라그 마을은 엄청나게 번영할 거다. 배진의 입가에 흐뭇한 미소가 번진다. 그 압도적인 모습을 본 카이의 가슴에 불꽃이 튄다. 나도 저런 엄청난 수호자가 될 테다. 그날 밤 계곡에서 카이는 힘을 쥐어짜며 꽃을 피우려 맹특훈에 돌입했다. 피어라. 기를 아무리 불어넣어도 꽃은 꼼짝도 안 한다. 제게. 힘만 세졌을 뿐 진짜 수호자가 되려면 아직 갈 길이 구만니다. 젠장. 다음날 아침 마을로 돌아온 카이. 이렇게 이른 꼭두 새벽에 일어나는 녀석은 원래 없는데. 꽃밭에서 엘사쟁과 딱 마주쳤다. 웬일이야 일찍부터? 카이의 질문에 엘사는 활짝 핀 꽃을 보고 싶었다며 생긋 웃는다. 꽃 같은 건 신경도 안 썼지만 오 진짜 예쁘장하게 피었네. 엘사가 아련하게 말한다. 우리가 같이 컸던 고향 마을의 꽃이 떠오른다고. 응? 갸우뚱하는 카이에게 엘사가 덧붙인다. 마을이 활활 불탈 때도 우린 꽃을 살리려고 애썼잖아. 자, 카이의 머리에 찌릿하고 스친 기억. 맞아, 엘사도 같은 고향 출신이었지. 날 못 알아보다니 너무해. 엘사가 뺨을 부풀리며 삐쳤다. 마을이 박살날 때 쭉 옆에 있었는데. 카이는 극적이며 변명한다. 그때 난 너무 꼬맹이였다고. 기억이 뒤죽박죽이라 영 가물가물하단 말이야. 카이는 몰랐겠지만 엘사쟁은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 배진님의 눈에 들다니 진짜 대단해. 하지만 카이는 쓴 웃음을 짓는다. 배진님에 비하면 난 아직 한참 약해 빠졌다고. 살아남으려면 무조건 강해져야 해. 배워야 할 게 산더미야. 고향 마을이 불바다가 됐던 그날 카이가 똑같이 했던 말이 떠오른다. 하지만 카이는 아직도 어리둥절. 결국 엘사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썰을 풀기 시작한다. 마을 사람들이 정신없이 도망칠 때 쾅! 고릴라 녀석이 튀어나와 덮쳤어. 싸울 줄 아는 녀석은 하나도 없었지. 꼼짝없이 전부 몰살당할 끔찍한 위기.
근데 그때 카이가 망설임 없이 고릴라한테 돌진해서 다리를 콱 붙잡았잖아. 당연히 타격은 제로였지만 그 미친 깡다구 덕분에 배진님이 나타나 구해주실 시간을 벌었던 거야. 다 살아서 다행이라 생각하면서도 아무것도 못한 자신한테 빡쳤었지. 그래서 결심했잖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미친 듯이 강해지겠다고. 근데 홀라당 까먹어버렸으니 그 다짐도 좀 폼 빠지긴 하네. 하지만 엘사쟁에겐 그게 엄청난 감동이었다고 털어놓는다. 그날 넌 남들은 몰라도 우리 마을 사람들을 다 구한 거나 마찬가지야. 엘사의 눈에 넌 영원한 진짜 영웅이라고. 같은 시각 숲속 깊은 곳 고릴라와 오크들의 피 튀기는 대난투. 하지만 오크 장군이 압도적으로 털어버리고 있다. 우오! 고릴라 수호자 녀석들도 잽이 안 돼. 단숨에 목이 댕공 날아간다. 서거. 우와, 오크들의 승리 포효. 고릴라들을 짓밟고 이 구역을 통째로 접수했다. 번뜩 녀석들의 탐욕스러운 눈이 이제 카이의 계곡을 노린다. 하지만 정작 우리 카이는 코앞까지 닥친 이 엄청난 위기를 꿈에도 모르는 중. 계곡은 평화롭기 그지없고 카이는 털레털레 마을로 돌아온다. 다음 날 아침 창구 노가다 당첨. 으쌰을 나르다 바닥에 떨어진 미라를 발견. 오호, 이걸로 주먹밥을 만들 수 있을까? 한번 먹어보고 싶었는데. 꿀꺽. 주먹밥 소리를 귀신같이 듣고 엘사쟁이 다가와 눈을 반짝인다. 그게 대체 어떻게 생긴 건데? 뭐라 설명해야 하지? 먹어본 적은 없지만 하여튼 미치도록 맛있을 게 분명해. 침이 꼴깍. 만소영님이 들어와 버럭 소리친다. 야, 엘사랑 노가리까지 말고 얼른 일해. 나를 자루가 산더미라고. 죄송한다. 카이는 후다닥 자루를 맨다. 배진도 감찰관 녀석이 뜨기 전에 식량 자루를 지하실에 짱박을 하고 재촉한다. 빨리빨리. 말이 배진에게 터벅터벅 다가와 묻는다. 굳이 감찰관 눈을 피해 식량을 숨길 필요가 심각하게 있습니까요? 답한다. 식량도 쪼들리는데 안 숨겨두면 마을 사람들 배급이 박살난다고. 하지만 아라는 알바 아니라는 듯 침대로 굶는다고 안 죽잖아요. 안 그래요? 마을을 끔찍이 아끼는 배진. 내 밑에서 굶는 녀석은 절대 용납 못해. 카이 일행은 뭣도 모르지만 중원에서 감찰관이 오고 있고 그 자식이 다 털어가기 전에 식량을 삥땅 쳐야 한다는 소문은 들었다. 덜덜. 게다가 그 감찰관 녀석 배진님보다 강한 무지막지한 수호자라는 소문까지. 하지만 배진님과 달리 그 힘을 아주 더럽게 써먹는 놈이지. 몇 시간 뒤 드디어 감찰관 등장. 성문이 끼기깃 열리고 배진이 앞으로 나서 맞이한다. 오자마자 아인종이 왜 이리 득실대냐며 툴툴대는 감찰관 자식. 오는 길에 고릴라 떼의 습격까지 받았다며 열폭중. 10마리쯤 되던데? 뭐 이 몸이 가볍게 혼자서 다 털어버렸지. 하하. 고로 이 몸은 멀쩡하시다 이거야. 조제는 속으로 감탄한다. 혼자서 고릴라 10마리를 쓸어버리다니 찐 실력자잖아. 하지만 막상 상판을 보니 완전 대실망. 이게 뭐야? 간달 이 녀석 쥐방울만한 꼬맹이 주제에 만나자마자 조제를 보고 연약한 계집애라며 무시한다. 빠짐. 거기서 끝이 아니다. 입을 멈추질 않네. 아라한테도 이 구역 아인종 하나 못 밀어버린 무능한 녀석이라며 폭풍 디스. 캡. 하지만 둘 다 꿀먹은 벙어리처럼 찍소리도 못한다. 잠시 후 성문으로 또 다른 남자가 터벅터벅 들어온다. 배진은 간달 일행이냐고 묻는데. 아니 생판 남이다. 낯선 남자는 자신을 마즈 수도원에서 파견 나온 나다라고 소개한다. 쓱. 간달과 동선이 겹쳤을 뿐 그냥 우연히 같이 도착한 거라고. 마을 창고를 털러간 간달. 얼굴이 팍 썩어 들어간다. 식이라곤 쥐뿔도 없잖아. 텅텅 비었네. 촌구석 마을을 뼈까지 발라먹는 게 이 세금징수원의 유일한 낙인데 말이야. 배진을 횡 노려보며 으름장을 놓는다. 야, 모아둔 식량이 고작 이 쥐꼬리만한 게 전부냐? 앙? 배진은 뻔뻔하게 철판을 깐다. 수확량을 빼돌리다니요. 눈앞에 있는 게 전부입니다요. 식은땀 삐지. 요새 날씨가 미쳐 날뛰어서 농사를 싹 조졌다는 변명까지 시전. 하지만 뺀질이 간달 날씨 핑계를 대며 마을에 뭉개고 앉겠다고 서면 딱 봐도 의심병 도진 거다. 번뜩. 배진은 피눈물을 머금고 간달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간달놈의 진상짓에 다 독박 쓰게 생겼다. 조제는 분통이 터지지만 배진은 체녀 말하며 달랜다. 까라면 까야지 어쩌겠어. 저 녀석은 공식 감찰관이야. 덤비는 순간 국왕한테 반역하는 거랑 똑같다고. 제게. 그날 오후 마을을 지나던 카이 무덤 앞에 꿇어앉아 묘비를 정성껏 닦는 나다를 발견. 오잉?
부지를 관리해줘서 고맙다고 하자 나다는 무심하게 툭 내뱉는다. 승려로서 당연한 일일 뿐. 결국은 슬쩍 떡밥을 던진다. 신석을 산더미처럼 씹어먹고 미친 괴력을 얻었다는 내 소문 다 들었다고. 나다 역시 수도원에서 수련할 때 신석을 미친 듯이 퍼먹었고 그 덕에 짱짱강해졌다고 털어놓는다. 헐. 카이의 눈이 번쩍. 그럼 수호자 녀석들만큼 강한 겁니까? 나다가 신성한 문장을 보여준다. 심의 증명, 광. 카이는 입이 떡 벌어진다. 나다 선배가 수호자였다니 상상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나다가 피식 웃으며 정정한다. 아니, 그건 틀렸어. 신성한 문장은 있지만 심의 가호를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 엥? 신의 축복 없이 문장을 얻다니? 카이는 충격에 빠진다. 띠용. 나다가 씩 웃는다. 죽어라 수련해서 힘이 극에 달하면 문장 따위 자연스럽게 뚫리는 법이지. 오. 우리 수다를 떠는 사이 성 안에선 간달놈이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진 잔치상을 받고도 툴툴대고 있다. 시중드는 자가 벌벌 떨며 사과한다. 식량이 쪼들려서 이게 최선입니다요, 나리. 하지만 뻔뻔한 간달. 마을 놈들이 쫄쫄 굶든 말든 내 알 바냐며 당장 더 내오라고 빽빽거린다. 간달의 갑질 때문에 마을 사람들의 배급이 반토막 났다. 다들 빡쳐서 부글부글. 아우, 열받아. 저 왼수 같은 놈이 수도로 꺼져야 밥을 제대로 먹을 텐데 쫓아낼 방법이 없어 속만 터진다. 크. 그 무렵 배진의 방. 나다가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중대한 이야기를 꺼낸다. 엄청난 규모의 오크떼가 떴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커서 오라 녀석은 본격적인 침략일까봐 쫄아붙었죠. 덜덜. 인간왕국 전체를 날려버릴 규모는 아니니 전면전은 걱정 마시죠. 하지만 나다는 경고한다. 여전히 무시무시한 위협이란 사실은 변함없소. 칭! 그것 때문에 나다가 오크놈들을 쫓고 싶어 하는군. 하지만 이 지역 지리에는 어둡다며 배진에게 지원을 요청했지. 사정을 파악한 배진은 나다의 오크 토벌 임무에 몇 명을 붙여주기로 수락했어. 그날 밤 계곡으로 돌아온 카이는 아루아에게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돼. 근방을 쑤시고 다니는 오크 사냥에 나다를 도울 분대원으로 뽑혔다는 거야. 즉, 임무가 끝날 때까지는 이쪽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뜻이지. 아루아도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카이가 떠나면 영영 계곡으로 돌아오지 못할까봐 두려움에 떨어. 그래도 카이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돌아오겠다며 그녀를 안심시켰어. 어쨌든 이 계곡의 수호자로서 이곳을 지키는 건 그의 책임이니까. 그리고 카이는 계곡을 나서며 포레크와 만난다. 근처에 나타난 오크 무리를 추적할 거라 말하자 포레크는 며칠 전 카이가 박살낸 놈들을 찾고 있는 게 아니냐며 추측했지. 카이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동의했지만 전혀 쫄지 않았어. 그 놈들이 무슨 수작을 부리든 전부 박살낼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다음 날 아침 간달이 빈둥거리는 사이 나다가 쫓는 오크를 추적할 분대가 파견됐어. 알하와 베지는 부대가 출발하는 모습을 지켜본다. 하지만 아라는 호세를 이 임무에 배정한 게 영 마음에 들지 않았어. 평소라면 베진이 알하를 뽑았겠지만 간달이 오는 길에 습격받았다는 고릴라 떼를 처리해야 했거든. 게다가 카이가 호세와 함께 가잖아. 베진은 카이를 굳게 믿고 있어서 호세도 무사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지. 그때 엘사가 카이에게 무언가 주려고 서둘러 문 밖으로 뛰어나왔어. 카이가 말했던 주먹밥을 밀가루로 어떻게든 똑같이 만들어봤다며 맛을 봐달라는 거야. 카이는 그녀의 따뜻한 마음에 깊은 감사를 표했어. 참 묘하게도 이 세계에선 평생 고아로 살았는데도 주먹밥을 보니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 있지. 그때 만소가 카이에게 빨리 가자며 소리쳤어. 카이는 엘사에게 다시 한번 고맙다고 하고 나중에 먹으려고 주먹밥을 품속에 챙겨 넣었지. 일행이 길을 나서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끔찍한 광경과 마주하게 돼. 수십 마리의 유인원과 오크 시체가 널브러져 있었고 나다는 그들이 쫓던 오크가 고릴라 무리와 맞붙은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오크보다 유인원의 시체가 훨씬 많았는데도 전투의 승자는 오크인 것 같았지. 하지만 카이는 오크놈들이 대체 왜 이런 짓을 벌였는지 감도 잡히지 않았어. 호생은 어젯밤 나다가 배진, 아라와 나눈 대화를 엿들었다며 오크들도 나다와 같은 것을 노리는 걸지도 모른다고 카이에게 말해. 전부 다 듣지는 못했지만 바로 그때 나다가 다가와. 카이와 호세 모두 호기심 가득한 표정이자 나다가 직접 설명해주기로 해. 자신이 이곳에 온 이유는 바로 고대의 예언 때문이라고 밝히지. 그 예언은 이 땅에 강림할 강력한 신에 관한 것이고 나다의 임무는 다른 놈들이 채가기 전에 그 신과 묘비를 찾아내는 거였어.
전설에 따르면 그 신을 손에 넣는 종족은 상상을 초월하는 힘을 얻게 되니 절대 아인종 놈들에게 먼저 뺏길 수 없다는 거지. 대체 어떤 신이냐는 카이의 질문에 나다는 그 누구의 뜻에도 얽매이지 않는 야생의 정령이라고 설명했어. 그 힘은 가늠할 수조차 없고 선과 악도 구별하지 않는다고 해. 나다의 말을 들으며 계곡에서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던 카이는 나다가 찾는 신이 바로 자신일지도 모른다는 걸 깨닫지만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 일행은 계속 전진했고 얼마 후 완전히 초토화된 마을을 발견하게 돼. 카이는 이 참상의 원인이 오크일 거라 의심했고 이내 놈들의 짓이라는 걸 확신했어. 호세는 습격가든 마을 사람들을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쏜살같이 앞으로 뛰어나가. 나다가 아래는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다며 고집을 꺾지 않아. 마을에 도착해보니 수많은 집이 박살나 있었고 저쪽 바닥엔 우젤 몇 명이 죽어 있었어. 우젤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종족이라 인간에게 적대적이지 않아. 하지만 이 짓을 저지른 놈들은 확실히 적대적이었지. 카이가 울타리 중 하나에 꽂힌 오크의 도끼를 발견한다. 모두가 즉시 경계태세에 돌입했고 오크놈들이 더 나타나기 전에 여길 벗어나야 한다고 호세에게 말했어. 하지만 호세는 우젤의 생존자가 있을지도 모른다며 생존자를 샅샅이 찾을 때까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다고 거절해. 나다 역시 마을을 조사해야 한다는데 동의했지만 그의 진짜 목적은 토착 토지신을 조사하는 거였지. 그걸 눈치챈 만소는 다른 사람들과나마 호세를 지키겠다며 카이에게 나다를 따라가라고 지시해. 마을을 둘러보던 호세와 일행은 이 상황이 얼마나 기묘한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마을은 텅 비어 있는데 건물 피해는 생각보다 아주 적었거든. 보통 오크놈들이 이런 마을을 습격하면 훨씬 더 끔찍하게 짓밟아 놓기 마련이잖아. 바로 그때 바닥에 핏자국이 한 집으로 이어지는 걸 호세가 발견했어. 안에 부상당한 우젤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거지. 한편 카이와 나다는 포지신의 묘비를 조사하기 위해 마을 사당 안으로 들어간다. 내부가 꽤 어둡자 나다는 영역을 끌어모아 불꽃을 만들어냈어. 하지만 근처에 오크가 있을지도 모르니 너무 눈에 띄게 행동하지 말라고 카이가 다급히 경고하지. 허공에서 불을 만들어내면 다들 기겁을 하는데 너무나도 태연한 카이의 반응에 나다는 위화감을 느껴. 카이가 이런 기술을 본 적이 있는지 의심하기 시작하지만 카이도 불을 다룰 줄 안다고 순순히 털어놓을 순 없었지. 그래서 그냥 이야기로 들은 적이 있다고 얼버무렸어. 하지만 나다는 완전히 납득한 눈치가 아니었어. 다시 지상, 호세는 집으로 다가가 해치지 않겠다고 안심시키며 안에 있는 누군가에게 소리쳐. 하지만 문을 열자 그녀를 반긴 건 싸늘하게 식은 오크의 시체뿐이었지. 그 사이 카이와 나다는 마침내 묘비를 발견했어. 나다는 작은 수첩을 꺼내 묘비 표면에 새겨진 문구를 해독하기 시작해. 그가 작업하는 동안 카이는 주변을 살피려 뒤로 돌아갔다가 바닥에 쓰러진 어린 우젤 소녀를 발견하게 돼. 소녀를 데리고 지상으로 올라온 두 사람은 그곳에서 소녀 곁에 쓰러진 세 구의 오크 시체를 추가로 발견해. 수가 너무 적은 걸 확인한 나다는 이놈들이 오크의 주력 부대일 리 없다고 결론 내렸어. 쓰러진 여자의 옷차림을 보아하니 그녀가 바로 이 마을의 수호자였던 모양이야. 호세 같은 여성 수호자는 흔치 않았기에 다들 깜짝 놀라지. 이 우젤 수호자는 오직 혼자서 싸웠을 거라고 나다가 설명했어. 우젤은 본래 육체적으로 매우 연약한 종족이거든. 보통 같으면 오크 단 한 마리조차 상대할 수 없을 텐데 말이야. 그런데도 이 여자는 제 목숨을 바쳐가며 오크 셋을 썰어버리고 동족들이 도망칠 시간을 벌었던 거야. 자신과 같은 여성 수호자가 이토록 엄청난 위협을 해냈다는 사실은 호세에게 자신도 마을을 지킬 만큼 강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줬어. 모두가 힘을 모아 쓰러진 우젤을 기리는 소박한 장례를 치러. 하지만 수호자의 신석을 도둑맞은 걸 보니 토지신의 가오는 이미 다른 누군가에게 넘어간 게 틀림없어. 토지신 얘기가 나오자 만소는 나다에게 지하사당에서 찾던 걸 발견했냐고 물었어. 하지만 그곳에 있던 신은 예언 속의 신이 아니었지. 오크와 유인원의 격전지에서 갈라지는 길은 딱 두 갈래. 이쪽 길에 오크가 셋뿐이라는 건 주력 부대 놈들은 다른 길로 빠졌다는 뜻이야. 를 흙급 본 카이는 나다가 말한 경로가 자신의 계곡으로 직행하는 길이라는 걸 단번에 알아채. 그는 망설임 없이 먼저 달려가 정찰하겠다고 나섰어.
오크놈들이 자신의 보금자리를 짓밟도록 놔둘 순 없으니까 나다는 카이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결국 그를 보내주기로 해. 그 말을 듣자마자 카이는 전속력으로 내달린다. 한편 계곡으로 돌아와 포레크와 코라족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하게 돼. 오크 무리가 마을로 곧장 쳐들어오고 있는데 카이가 없으면 그들은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었거든. 포레크는 케차크에게 가능한 한 많은 주민을 모아 피신하라고 명령해. 그러고는 홀로 오크놈들에 맞설 준비를 하지. 승상이 없다는 건 알지만 수호자로서 자기 백성이 학살당하는 걸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었어. 그의 유일한 희망은 그저 시간을 버는 것. 너무 늦기 전에 카이가 도착하기만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이야. 그날 밤 안하와 부하들은 마을 근처에서 발견된 고릴라들을 향해 접근해. 경악스럽게도 그곳엔 놈들의 본거지가 있었고 당장이라도 공격할 기세였어. 부하들은 본대와 합류해 나중에 치자고 제안했지만 아라는 더 이상의 지체를 거부했지. 병력이 너무 적어 고릴라 떼를 감당할 수 없다고 만류했지만 아라의 귓등에도 닿지 않았어. 회갑 중에 고릴라들이 덮칠까봐 걱정하는 거였다면 차라리 나았겠지만 아라가 전장으로 돌격하려는 진짜 이유는 그저 간달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였거든. 다행히도 그 무모한 계획에 찬성하는 놈은 아무도 없었지. 결국 아라는 고집을 꺾고 마을로 후퇴해 전열을 가다듬은 뒤 고릴라들을 향해 총공격을 감행하기로 타협한다. 한편 폐허가 된 마을 근처에 야영지를 꾸린 일행들. 카이의 친구들은 그가 오크 무리를 무사히 찾아냈을지 슬슬 걱정하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카이가 무사히 돌아와 오크들의 위치를 알려주기만 해 꼼짝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시간이 꽤 지체되자 점점 카이의 안전이 몹시 불안해진다. 특히 초조해진 호세. 역시 자기도 카이를 따라갔어야 했나 자책하기 시작한다. 기 전에 뒤쫓아갈까 망설이지만 일행들은 결사반대하며 그녀를 말린다. 호세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최우선 임무. 카이 역시 그녀가 무의미하게 목숨 거는 걸 결코 원치 않을 테니까. 나다가 호세에게 다가와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며 그녀를 안심시킨다. 카이는 범상치 않은 실력자, 그런 허무한 곳에서 쓰러질 녀석이 아니다. 지금으로선 카이의 능력을 굳게 믿는 수밖에. 그렇게 말해놓고 나다는 무리에게 언덕 꼭대기로 올라가겠다고 선언한다. 왜 거기로 가냐는 경비병의 물음에 나다는 대답한다. 기도하러 가는 거요.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라며. 하지만 사실은 달랐다. 카이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비수를 사용하려는 속셈. 나다는 카이가 계곡의 신에 대해 숨기고 있는 비밀이 훨씬 더 많을 거란 의심을 지울 수 없었다. 영상에 잠긴 나다의 머리 위로 번쩍이는 거대한 두 눈깔이 스르륵 형체를 드러낸다. 그는 둥둥 떠다니는 이 눈알들을 숲으로 날려보내 카이의 뒤를 쫓게 한다. 같은 시각, 늦기 전에 계곡에 도착하기 위해 전속력으로 질주하는 카이. 바닥에 짓눌린 수많은 오크의 발자국. 젠장, 전부 계곡을 향하고 있잖아. 파스라. 근처 덤불에서 수상한 소리를 포착한 카이. 팟 찰나의 순간 누군가 단검을 치켜들고 그에게 덤벼든다. 즉시 칼을 뽑아들고 반격하려던 찰나 습격자의 정체가 케차김을 알아챈다. 곧이어 다른 코라 일행들도 모습을 드러내고 오크의 기습이 아니란 사실에 카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하지만 곧바로 덮쳐오는 의문. 코라족이 대체 왜 여기까지 온 거지? 오크놈들이 계곡으로 진격하는 걸 감지했다며 상황을 설명하는 포렉. 놈들의 움직임을 정찰하고 필요하다면 발목이라도 잡으러 왔다는 것. 하지만 카이는 그럴 필요 없다며 단호하게 말한다. 계곡을 수호하는 건 수호자인 자신의 몫이니까. 하지만 케착은 지지 않고 맞선다. 자신과 코라족에게도 계곡을 지킬 권리가 있다고. 그곳에 새 보금자리를 꾸린 이상 절대 이대로 버리고 도망칠 순 없어. 함께 싸우겠다는 코라 일행의 결의에 카이는 슬며시 미소 짓는다. 바로 그 순간 근처에서 굉음이 터져나온다. 황급히 확인해보니 오크놈들이 진짜로 이쪽을 향해 몰려오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오크 우두머리에게 들켜버렸으니 이제 남은 건 피 튀기는 전투뿐. 카이가 밖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동안 촌에 처박힌 간달은 마을 사람들의 피 같은 식량을 축내며 진상을 부리고 있다. 징그랑. 밥맛 떨어지게 접시를 내동댕이 친 간달. 감찰관인 자신을 극진히 모시지 않으면 국왕을 향한 충성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으름장을 놓는다. 산조각난 접시 파편을 줍기 위해 무릎을 꿇는 엘사. 그 순간 엘사를 빤히 훑어보던 간달은 그녀의 눈부신 미모에 꽂혀버린다. 음흉한 눈빛으로 그녀의 이름을 묻는 간달. 뜬금없는 질문에 당황했지만 그녀는 쭈뼛거리며 엘사라고 대답한다. 그러자 대뜸 술을 따르라고 명령하는 간달. 무슨 꿍꿍이인지 뻔히 보이는 데다 간달의 저 역겨운 표정이라니 정말 소름 끼친다.
하지만 감찰관의 직접적인 명령을 거역할 수도 없는 노릇. 어찌할 바를 몰라 굳어버린 애사. 다행히 아델리아가 끼어들며 새 음식을 간달의 테이블로 들이밀어 시선을 분산시킨다. 직접 술까지 콸콸 따라주며 간달이 엘사에게 집적거릴 틈을 원천 봉쇄해버린다. 이토록 매끄러운 철벽 방어에 간달마저 벙찐 표정을 짓는다. 잠시 후 도와줘서 고맙다고 인사하는 엘사에게 아델리아는 별일 아니라며 쿨하게 넘긴다. 컵. 그때 아르하와 바스코가 돌아오고 고릴라와 싸울 기회를 놓친 아라는 분노로 씩씩댄다. 당장 아버지를 불러오라고 소리치며 더 큰 부대를 소집해 놈들을 쓸어버리자고 길길이 날뛴다. 다시 카이의 전장, 흉폭한 오크 한 마리가 그를 향해 맹렬히 돌진해온다. 슈, 무기를 휘두르는 순간 몸을 비틀어 오크의 가슴팍에 검을 푹 쑤셔박는 카이. 빈틈 발견, 카이가 한눈판 사이 또 다른 오크가 등 뒤에서 기습을 시도하는데 아직 공격이 닿기 직전 케착이 난입해 오크의 목덜미에 무기를 꽂아 넣는다. 수시간에 오크 병력 상당수를 쓸어버리자 남은 놈들도 섣불리 덤벼들지 못하고 주춤거린다. 쓱! 그때 여유로운 발걸음으로 오크 우두머리가 전방에 모습을 드러낸다. 먼저 자신의 신성한 문장을 드러내며 카이를 똑바로 노려보는 우두머리. 숨막히는 위압감. 카이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문장을 본 포렉은 단번에 그가 리그다우로라는 걸 알아챈다. 리그다우로가 대체 뭐냐고 묻는 카이에게 포렉이 입을 연다. 전 종족을 통틀어 강력한 대지신의 축복을 받은 6명의 초월적인 전사들. 그 정예 전사들이 바로 리그다우로. 그들의 힘은 일반 수호자와는 궤를 달리하지. 카이는 위험하니 물러서라고 모두에게 외친다. 저 오크 우두머리를 쓰러뜨리려면 전력을 다해야만 하니까. 근처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나다. 그의 의심은 이미 확신으로 변해 있었다. 카이의 신성한 문장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했으니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다. 카이, 녀석이 바로 내가 애타게 찾던 그 존재다. 카이와 대치 중인 오크의 이름은 아두라이칸. 놀랍게도 인간의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 헌데 계곡의 신이 당했을 줄은 전혀 예상 못했다며 시굿는 녀석. 그건 계곡의 신에 대한 소문이 뚝 끊겨서 꽁꽁 숨어버린 줄 알았지. 그런데 내 부하 하나가 이 근처에서 당했길래 흔적을 따라와 봤더니만 역시 내 예감대로 새로운 계곡의 신이 나타난 거였군. 계곡의 신이 저 오크를 죽이려고 카이에게 속삭이지만 카이 역시 그럴 작정이었다. 망설임 없이 돌진해 아두라이칸을 찌르는 카이. 하지만 오크는 가볍게 막아내고 반격해 카이는 펄쩍 뛰어 회피한다. 다시 한번 아두라이칸에게 칼을 꽂아 넣으려는 카이. 이번엔 오크가 벌레 쫓듯 그를 쳐내며 비웃는다. 너무 약해 빠졌군. 이대로 정면 승부로는 아두라이칸을 이길 수 없다는 걸 간파한 카이. 즉 아두라이칸의 다리 사이로 슬라이딩해 뒤에서 찌르기로 전술을 바꾼다. 각도는 완벽했지만 아두라이칸의 피부가 너무 단단한 나머지 카이의 창이 부러지고 만다. 하지만 카이의 공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두라이칸이 공격하려는 찰나 자세를 낮춘 카이가 강력한 발차기로 부러진 창끝을 오크의 옆구리에 박아넣는다. 마침내 오크에게 상처를 입혔다. 카이가 이길 수도 있다는 희망에 열광하는 일행들. 하지만 경악스럽게도 아두라이칸의 상처가 눈 깜짝할 새에 흔적도 없이 낫는다. 우뚝 일어선 녀석은 자비 없이 카이를 바닥에 패대기 친다. 모든 수호자가 저런 짓이 가능하냐고 묻는 케착. 하지만 포렉은 아두라이칸의 저 능력은 주격 외라고 설명한다. 어쩌면 아두라이칸은 불사신일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한다. 카이를 번쩍 들어올리는 아두라이칸. 오크 무리들이 환호성을 터뜨리며 그를 가짜신이라 조롱한다. 목이 짓눌린 채 바둥거리는 카이. 아두라이칸의 악의 힘이 옴짝달싹 못하게 조여온다. 놈이 소중히 여기는 걸 모조리 짓밟아주마. 아두라이칸이 악랄하게 선고한다. 끝장내고 나면 계곡을 싹 쓸어버리겠다. 하지만 카이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녀석이 아니다. 남은 힘을 모두 쥐어짜내 아두라이칸의 팔을 꽉 잡고 폭발적인 화염을 뿜어낸다. 화르르. 뜨거운 고통에 못 이겨 카이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아두라이칸. 즉시 몸을 일으켜 전열을 가다듬는 카이. 좋아, 화염 공격은 확실히 먹혀들고 있어. 카이는 화력을 최대로 끌어올려 더욱 거대한 불기둥을 쏘아보낸다. 후어! 하지만 이번엔 불꽃이 아두라이칸에게 전혀 닿지 않는다. 후아! 화염을 정면으로 뚫고 돌진해온 놈이 묵팔차기로 카이를 날려버린다. 동하게 빠진 일행들.
대체 어떻게 저런 끔찍한 불지옥 속을 멀쩡히 걸어 나올 수 있단 말인가? 씩 미소 지은 아두라이칸, 신의 영혼이 자신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밝힌다. 놈의 신성한 힘은 본인이 인지한 모든 공격을 치유하거나 아예 무효화시켜버리는 사기적인 능력. 이놈의 불장난은 이미 파악 끝났다. 더 이상 내겐 안 통한다고. 카이는 방법도 무기도 거의 다 떨어졌다. 그는 단검을 뽑아들고 방어 태세를 취했다. 문제는 다음에 어떤 기술을 써야 할지 전혀 감이 안 잡힌다는 것. 물리 공격은 전혀 안 먹히고 마법도 아두라이칸에겐 더 이상 큰 타격을 주지 못한다. 지금 카이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기적을 바라는 것뿐. 아두라이칸의 옆구리를 찌르려 했지만 닿는 순간 쨍그랑 칼날이 산산조각 났다. 카이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 아두라이칸의 일격에 카이가 바닥으로 나둥그라졌다. 이대로 싸울 의지마저 잃어버린 건가? 코라족은 경악했다. 아두라이칸의 축복이 카이가 상대하기엔 너무나도 압도적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 한편 나다는 초조했다. 카이가 여기서 쓰러지면 계곡신의 힘이 아인들의 손에 넘어가게 될 테니까. 아두라이칸이 카이를 깔아보며 코웃음 쳤다. 수치스러운 놈. 카이의 머리가 핑핑 돈다. 필사적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이대로라면 계곡과 모두가 전멸하고 말 거야. 바로 그 순간 카이의 눈에 엘사가 싸준 주먹밥이 들어왔다. 주먹밥을 보는 순간 그가 품고 있던 엄청난 지식의 기억이 번쩍 떠올랐다. 맞아, 아직 필살기가 하나 남아있었어. 전부 엘사의 선물 덕분이야. 아두라이칸이 카이 위에 버티고 서서 운명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냐며 조롱했지만 카이는 머릿속으로 반격을 짜맞추고 있었다. 아두라이칸의 신이 가진 힘은 이해할 수 있는 공격의 데미지를 전부 무효화하는 것. 하지만 그건 이 세계의 상식에만 통한다고.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원자와 분자들, 카이도 완벽하게 이해한 건 아니지만 하나는 확실해. 아두라이칸도 그 잘난 신이라는 녀석도 이런 건 난생 처음 겪어볼 테니까. 즉 아두라이칸은 카이의 에너지 블레이드 공격을 절대 막아낼 수 없다는 뜻. 아두라이칸이 카이의 머리통을 박살내려고 도끼를 치켜든 순간 카이가 그를 향해 쏜살같이 돌진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하기도 전에 스릉, 카이의 에너지 블레이드가 아두라이칸의 원자 사이를 갈라버리며 팔을 썩둑 잘라냈다. 아두라이칸은 방금 일어난 일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경악했다. 코라족들도 어리둥절하긴 마찬가지. 아두라이칸의 축복이 그를 무적이라 생각했지만 지금 눈앞에서 팔이 날아갔다. 카이가 전혀 다른 차원의 공격을 쓴 게 분명해. 아두라이칸은 이 패배를 인정할 수 없어 다시 카이에게 맹렬히 덤벼들었다. 하지만 그것은 최악의 실수였다. 카이가 가슴을 단숨에 베어버리자 아두라이칸은 피를 뿜으며 바닥에 쓰러져 최후를 맞이했다. 이 모든 걸 지켜본 나다는 카이의 터무니없는 기술에 완전히 혼이 빠졌다. 불마법을 쓰는 것도 모자라 나다조차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이한 마법까지 쓰다니. 나다는 직감했다. 이 녀석 조심해야겠군. 한편 박살난 마을 호세 곁을 지키던 만소 앞에서 아무런 전조도 없이 그녀가 털썩 쓰러졌다. 다들 영문을 몰라 당황하던 그때 호세의 다리에 난 끔찍하고 깊은 상처를 발견했다. 상처가 심상치 않다. 같은 시각 숲속, 카이가 아두라이칸의 신속을 거머쥐었고 남은 오크들은 그저 덜덜 떨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녀석들의 얼굴엔 절망이 가득했다. 카이의 상대가 안 된다는 걸 본능적으로 깨닫고 꽁무니를 빼며 거리를 둔다. 꿀꺽, 카이가 아두라이칸의 신석을 삼켰다. 아두라이칸의 신은 초월적으로 강했기에 신석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도 상상을 초월했다. 꽝! 폭발적으로 뿜어져 나오는 기운에 질겁한 오크들은 전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 도망친 게 다행이지. 그 직후 쏟아지는 새로운 에너지의 폭주를 버티지 못하고 카이가 기절에 쓰러졌으니까. 포렉은 도대체 무슨 일인지 감도 잡지 못했다. 시간이 흐르고 카이가 정신을 차렸지만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거의 기억나지 않는다. 의아해진 카이가 코라족에게 어떻게 된 건지 물었다. 하지만 코라족도 어리둥절하긴 마찬가지. 카이가 아두라이칸의 신석을 삼킨 직후 엄청난 돌풍이 휩쓸면서 눈앞이 새하얘졌으니까. 포렉은 아두라이칸이 모시던 토지신의 막강한 힘 때문일 거라 짐작했다. 카이가 그 힘을 흡수하자 토지신이 분노해 폭주한 게 틀림없어. 그 엄청난 돌풍은 토지신의 비명이었을 거다. 하지만 신의 힘이 이토록 격렬한 파장을 일으킬 줄이야 카이도 상상조차 못했다. 이렇게 얻어버린 무시무시한 힘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카이는 혼란스럽기만 하다. 일단 카이는 냇가로 내려가 옷에 묻은 피를 씻어냈다. 피를 다 씻어낸 뒤 카이가 포렉에게 전투 중에 뭐 이상한 낌새가 없었는지 물었다.
너무 집중하느라 주변을 살피진 못했지만 누군가 계속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포렉도 그 시선을 느끼고 있었다. 누구이가 느껴지진 않아서 그냥 무시했을 뿐. 하지만 누군가 카이를 훔쳐보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영 찝찝하게 남았다. 이제 일행에게 돌아갈 시간. 카이가 인사를 건넸다. 하지만 떠나기 전 잠깐 배부터 채우기로 한다. 엘사가 만들어준 주먹밥을 꺼내며 돌아가면 꼭 제대로 고맙다고 인사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이게 없었다면 아마 버티지 못했을지도 몰라. 이 주먹밥이 내 목숨을 살린 거야. 드디어 일행에게 돌아온 카이. 하지만 만소는 카이를 보자마자 호세에게 큰일이 났다고 소리쳤다. 카이가 망설임 없이 달려가 보니 호세의 다리에 기분 나쁜 멍자국이 있었다. 도대체 뭐가 이런 상처를 낸 거지? 그때 나다가 나타나 자기는 이 흉터를 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장 설명해주지는 않고 오히려 카이에게 뒤쫓던 오크들은 어떻게 됐냐며 캐묻기 시작한다. 카이는 질문을 회피하며 호세부터 도와야 한다고 소리쳤다. 하지만 나다는 집요하게 파고들며 대답을 요구했다. 절대 안 넘어갈 기세다. 카이는 오크들을 쫓아가 보니 이미 다른 누군가가 놈들을 죽여놨다며 얼버무렸다. 나다는 단번에 그 거짓말을 꿰뚫어 보았다. 하지만 여기서 카이를 몰아세워봤자 좋을 게 없지. 대신 오크들이 진짜 처리됐다면 일단 호세를 마을로 데려가 치료하는 게 먼저라고 제안했다. 그들은 지체 없이 마을로 출발했다. 호세를 옮기던 중 나다의 눈에 뭔가 수상쩍은 게 들어왔다. 바로 피투성이가 된 카이의 옷. 나다는 그걸 지적하며 찔러보았다. 오크랑 안 싸웠다면서 피가 묻은 건 참 이상한걸? 카이는 식은땀을 흘리며 죽은 오크 시체를 실수로 스쳤나 보다고 황급히 변명했다. 마침내 일행이 마을에 도착했다.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그들이 없는 사이 마을이 습격당했다는 참혹한 사실에 마주한다. 카이가 문을 들어서자 부상자를 부둥켜 안고 있는 부대장 바스코가 눈에 띄었다. 카이는 즉시 다가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물었다. 바스코는 고릴라 떼가 엄청난 수로 몰려와 마을을 덮쳤지만 배진님의 활약 덕분에 간신히 몰아냈다고 전했다. 하지만 딱 봐도 알 수 있듯 마을은 이미 쑥대밭이 된 상태였다. 카이는 집을 잃은 사람들이 모인 대피소로 쏜살같이 달려가 제발 살아있기를 기도하며 엘사의 이름을 미친 듯이 불렀다. 그 순간 카이군! 복도 끝에서 울려 퍼지는 엘사의 목소리. 정말 다행이야. 그녀가 무사히 살아있는 걸 확인한 카이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했다. 한편 호세를 배진에게 데려간 일행 배진은 호세마저 당한 걸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말하도 똑같은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배진은 이게 무슨 짓인지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 같은 시각 고릴라들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 정찰대가 파견되었다. 맙소사 고릴라들이 지원군을 불러 모아 또다시 대규모 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끔찍한 보고가 들어왔다. 한편 마을에서는 카이가 엘사를 도와 부상자들을 치료하고 있었다. 이렇게 참혹하게 파괴된 마을의 꼴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 습격이 시작됐을 때 엘사는 엄마와 여동생을 데리고 이리로 피난을 왔었다. 공포에 벌벌 떨었지만 카이의 얼굴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무사할 거란 안도감이 들었다며 쑥스럽게 고백했다. 엘사의 말에 눈치 빠른 할머니가 씩 웃으며 슬쩍 자리를 피해주었다. 청춘이구만. 카이는 엘사에게 마주보며 그녀가 싸준 주먹밥 덕분에 살았다며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하려 했다. 하지만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만소가 우당탕 끼어와 소리쳤다. 카이, 배진님이 널 방정 부르셔! 카이는 서둘러 배진의 집무실로 향해 임무 결과를 보고했다. 그의 위협이 사라졌다는 소식에 배진은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고릴라 문제가 남았다고 경고하자 카이가 호세와 아라의 상태를 물었다. 배진의 설명은 충격적이었다. 고릴라들이 호세와 아라와 연결된 토지신에게 끔찍한 저주를 걸었다는 핵심 전력을 제거하기 위한 아주 치밀하고 악랄한 작전이었던 거다. 게다가 정찰 결과에 따르면 고릴라 군단이 조만간 다시 쳐다들어올 기세라고 덧붙였다. 나다가 배진에게 나섰다. 저주만 풀면 두 사람은 다시 싸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카이에게 이 저주를 푸는 여정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카이를 콕 집어 선택한 이유는 그가 가진 어마어마한 힘을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 배진 역시 카이에게 굳건한 신뢰를 보내고 있었다. 배진은 축복을 내리며 이번 여정이 아라의 신이 있는 엘그를 거쳐 조세의 신이 있는 에다로 이어질 거라 알려준다. 마을의 운명이 이 미션의 성공에 완전히 달려있는 상황. 하지만 배진은 카이를 굳게 믿고 있다. 카이 역시 조세를 위해 모든 걸 걸겠다고 맹세한다. 불타오른다. 그와 나다는 척척 발걸음을 옮겨 배진의 집무실을 나선다. 하지만 계단을 내려가던 그때 우렁찬 간달의 고함 소리가 울려 퍼진다. 이 위기 속에서도 카이는 간달이 수호자로서 제발 1인분이라도 해주길 바랄 뿐이다.
하지만 나다는 그 쓸모없는 녀석이 과연 도움이 될지 코웃음을 친다. 어찌됐든 나다는 여정 준비를 위해 카이에게 채비를 마치고 북문에서 보자고 말한다. 한편 카이는 엘사를 찾아가 그녀가 만들어준 주먹밥에 대한 고마움을 드디어 전한다. 엘사는 자기 밥이 카이의 임무에 도움이 됐다며 기뻐하지만 카이는 오늘 또 다른 여정을 떠나야 한다고 전한다. 그럼에도 최대한 빨리 돌아오겠다고 다독이며 돌아오면 엘사를 아주 특별한 곳으로 데려가겠다고 약속한다. 엘사는 카이의 손을 꼭 쥐며 애타게 기다리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카이가 뒤돌아 걷기 무섭게 벌써부터 그의 빈자리가 뼈저리게 느껴진다. 마침내 북문에서 나다와 합류한 카이. 나다는 저주를 풀기 위해 배진에게서 주머니를 받은 듯하다. 그 시각 조세와 아라는 저주의 맹독에 여전히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다. 몇 시간 후 카이와 나다는 마침내 아라의 토지신이 있는 엘그 마을에 당도한다. 고릴라 녀석들이 굳이 이곳 비석에 저주를 내렸다면 누군가 저주를 풀지 못하게 철통 감시하고 있을 게 뻔하다. 나다는 자신이 선발대로 나서겠다며 즉시 스르륵 감시술을 발동한다. 카이는 아두라이칸과 싸울 때 느꼈던 기척과 똑같다는 걸 깨닫는다. 나다는 이 힘이 수도원에서 터득한 비술 백안, 백아이즈라며 아무리 멀어도 모든 걸 꿰뚫어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주변을 스캔한 나다는 비석에 고릴라단 5마리만 있다며 둘이서 처리하기엔 식은 죽 먹기라고 보고한다. 비석에 도달하자마자 카이가 튀어나가 고릴라 1마리의 목을 서걱 긋고 연달아 2마리에게 칼을 꽂아 놓는다. 나다를 지원하러 몸을 돌리지만 동료인 그 역시 전투에서 제 몫을 톡톡히 해내고 있었다. 카이는 나다의 엄청난 전투력에 화들짝 놀란다. 하지만 뜨거운 전투의 열기 속에서 그는 자신의 신성 문장이 드러났다는 걸 눈치채지 못한다. 그러나 나다는 이미 그 존재를 의심하고 있었고 문장을 보자마자 한쪽 무릎을 꿇는다. 그는 인간연합 왕국을 위해 그 야만 신의 힘을 써달라고 카이에게 간청한다. 카이는 나다에게 굳이 고개 숙일 필요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카이는 당장 이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우선 아라의 토지신에 걸린 저주부터 풀자고 제안한다. 나다도 일단은 화제를 넘기는데 동의한다. 나다가 비석을 치우기 시작하고 카이는 주의를 경계한다. 나다는 청소를 하며 연합왕국이 왜 새로운 강력한 신을 그토록 절실히 원하는지 카이에게 털어놓는다. 단지 왕국을 강하게 만들려는 것만이 아니다. 인간 왕국은 매년 쇠락하고 있으며 그 썩은 뿌리에는 간달 같은 놈들이 있다는 것. 왕국의 가장 강력한 수호자들조차 권력과 달콤한 안락함에 타락해버렸다. 그들의 자만심이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게 했고 그 태만함이 왕의 통치를 받드는 신들을 끔찍하게 약화시켰다. 이대로 막지 못하면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거라고 나다는 경고한다. 왕국이 예전처럼 강했다면 이런 재앙 속에서도 당장 지원군이 파견됐을 터. 하지만 지금 꼴로는 현재의 신들이 왕을 지탱할 수 없기에 비극은 해가 갈수록 늘어날 거라고 나다는 분통을 터뜨린다. 그래서 나다가 왕국을 뒷받침할 새로운 신을 찾아 헤매고 있었던 것, 현재의 계급을 부셔버릴 각오까지 하며 나다가 저주 해제의식을 시작하고 카이는 비석에 붙는 액체가 뭔지 묻는다. 나다는 엘그 마을의 신이 라그의 신을 모시기 때문에 수호자인 배진의 피로 저주를 무효화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피가 비석에 스르륵 스며들자 나다가 의식의 선공을 선언한다. 이제 조세를 고통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당장 이다 마을로 달려가 똑같이 해야 한다. 다시 길을 나서며 나다는 격변하는 세상에 대해 열변을 토한다. 고릴라 녀석들이 얼마나 절박했으면 승리를 위해 토지신을 파괴하고 땅을 혼돈에 빠뜨릴 각오까지 했겠느냐며 강조한다. 절박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카이가 묻는. 나다는 자신의 조사에 따르면 고릴라 부족이 고향에서 쫓겨날 만큼 끔찍하고 거대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밝힌다. 그래서 정착할 새 땅을 찾아 인간의 영토를 침략하는 것이다. 어제 카이가 처치한 오크들도 마찬가지. 북쪽에서 다가오는 위협에 맞서고자 새로운 신을 찾고 있었던 것.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인간 왕국마저 파멸할지도 모른다고 나다는 덜덜 떤다. 그러니 카이에게 신의 힘을 빌려주어 수백만 인간의 목숨을 구해달라고 애원한다. 카이도 나다의 말에 꽤나 솔깃해진다. 하지만 뜬금없이 계속 나다를 죽이라 부추기는 계곡의 신. 카이는 그를 정말 믿어도 될지 혼란스럽다. 그는 나다에게 생각할 시간을 좀 달라고 부탁한다.
나다는 기다려주겠다면서도 조세의 토지신 저주를 풀고 나면 반드시 답을 달라고 못 박는다. 쾅! 한편 마을에서는 카이와 나다의 활약 덕분에 아라의 몸에 퍼지던 문양이 사그라들기 시작했다. 아라가 힘을 되찾아 전투에 합류한다면 라그 마을 사람들의 생존 확률은 껑충 뛸 것이다. 고릴라 경비병들을 박살내고 마침내 에다의 비석에 도착한 카이와 나다. 나다는 즉각 저주 해제 작업에 돌입한다. 카이는 밖을 거닐며 자신이 주게 된 거대한 힘을 되새겨본다. 이 힘을 대체 어떻게 써야 할지 감을 잡지 못했던 카이. 생명을 구하는 고귀한 목적이라면 어쩌면 그게 옳은 길일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계곡의 신이 나다에게 왜 그토록 분노했는지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그 순간 나다가 밖으로 나와 결정을 내려내고 묻지만 카이는 여전히 갈팡질팡한다. 나다는 왕국의 능에 합류하면 신왕의 총애를 얻어 파오가 미친 듯이 솟구칠 거라며 설득에 나선다. 아그마을 사람들은 물론 카이가 아끼는 엘사 같은 이들도 식은 죽 먹기로 구할 수 있을 만큼 말이다. 확실히 일리 있는 말이다. 하지만 카이는 마을을 넘어 자신에게 충성을 세한 코라족에 대한 책임감도 짊어지고 있다. 그러나 나다는 코라족 따위는 털어내야 한다고 우긴다. 카이가 단단히 화가 나서 해명을 요구한다. 그러자 나다는 왕국의 등은 아무리 평화로운 종족이라도 저열한 아인종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못 박는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며 타 종족과 섞이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것. 카이는 코라족이 절대 저열하지 않다고 반박하지만 나다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다. 오히려 오직 인류만을 위해 그 힘을 바치라고 압박한다. 다른 그 누구도 아닌 인간만을 위해서. 하지만 그게 왕국의 조건이라면 카이는 단칼에 거절할 수밖에 없다고 선언한다. 수호자로서 자신의 임무는 토지신과 그 영역에 사는 모든 자를 지키는 것. 코라족을 버리는 건 애초에 선택지에 없다. 나다는 혹시라도 마음을 바꿀 여지가 없냐고 묻지만 카이의 대답은 흔들림 없이 굳건하다. 척. 놀랍게도 나다는 그저 싱긋 웃으며 카이가 조건을 거부한다면 영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일단은 상부에서 더 이상 카이를 추궁하지 않게 핑계를 대주겠다고 안심시키기까지 한다. 카이는 그의 말을 찰떡같이 믿었으나 불과 몇 초 뒤 나다가 등을 찌르며 배신하고 카이는 엄청난 피를 쏟는다. 크아. 화면의 다음 영상을 시청하고 다음 파트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버튼 꾹